오늘은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장의 종류는 분류를 할 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 의미상에 따른 분류고 하나는 구조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의미상의 분류는 5가지인데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기업문. 그리고 구조상의 분류는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에 따른 문장의 종류입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구조에 따른 문장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이 있다. 이 문은 당연히 문장을 이야기하겠죠. 이 문.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단수라 그러죠. 우리가 단수 그러면 수가 하나잖아요. 문장의 구조가 단수다, 하나다 이 말이죠. 다음에 중문과 복문이 비슷합니다. 문장의 구조가 2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인데 중문은 이게 절이 되겠죠. 2개 이상의 주동사가 등이 접속사로 2개 이상의 주동사의 구조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절입니다. 절이 등이 접속사로 연결될 때 이것을 우리는 중문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복문은 2개 이상의 절이 종속 접속사로 연결될 때 이걸 우리는 복문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혼합문은 단문과 복문이 등이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을 얘기합니다. 이 중문과 복문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중은 약간 중복된다 이 말. 등이 접속사는 여러분이 알다 등이 접속사는 예를 들어 N 같은 경우죠. 이 A와 B를 연결할 때 A, B는 단어, 구, 절 다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조건은 이게 등이니까 A, B가 연결한 A, B가 문장에서 등위 위상, 즉 역할이 같다, 대등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등이 접속사의 특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병치구조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A, B가 절과 절이 왔을 때 이 절을 우리는 등위절이라고 얘기하고 등이 접속사로 연결된 절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의 구조를 우리는 중문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놈이 중복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대등하죠. 그러나 종속 접속사는 다르죠. 표가 2번 같은 경우인데 everybody knows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종속 접속사죠. 등이 접속사를 제외한 접속사는 다 종속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She is honest. 그녀는 정직하다 이 말이죠. 그녀는 정직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이 대절은 종속절인데 이 전체 문장 이게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동사가 everybody knows가 문장의 주동사 즉 이게 주절이라 그러죠. 주절의 주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절의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죠. 일부분, 즉 이런 걸 성분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성분으로 쓰일 때 이걸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는 목적이니까 명사절이죠. 명사, 형사, 부사 이런 3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한 단어처럼 문장의 성분의 역할을 하는 절을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그러고 이 주절과 종속절로 되어 있는 문장의 구조를 복문이라고 한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음에 혼합문은 이제 6번 같은 게 혼합문이 되겠어요. 단문과 복문이 등이 접속사로 연결됩니다. 6번의 예를 보면은 He arrived at the station late. 그는 여기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단문이죠. 그가 여기에 늦게 도착했다. 이게 주동사 하나니까 이게 단문이고 이게 and이 등이 접속사인데 found that the train had gone already. 등이 접속사하다면 여기는 원래 he가 와야 되겠죠. he가 와야 되는데 등이 접속사는 반복된 말은 생략하기 때문에 앞에 주어가 he가 있잖아요. 반복되니까 주어를 생략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주절이고 이 and d만 보면은 he found가 주절이고 이 대시 종속절이죠. 대절이 found의 목적이죠. 기차가 이미 떠나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해석하면은 그는 여기에 늦게 도착해서 알았습니다. 대디아를 기차가 이미 가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앞에는 단문이지만은 and 뒤에 보면 이게 주절이고 대대하가 found의 목적을 쓰는 종속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절과 대대하 종속절이기 때문에 주절과 종속절로 되어 있는 문장의 구조를 우리는 복문이라고 그랬죠. 복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문 and 앞에는 단문이고 and 뒤에는 지금 뭐예요? 복문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처럼 단문과 복문이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거죠. 복문과 복문이 등위 접속사로 연결됐습니다. 이런 문장의 구조를 우리는 혼합문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다른 의문을 볼까요? Jack and Mary went to school. 잭과 메리는 학교에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주어고 이건 동사죠. 주동사가 하나 있죠. 하나씩 있죠. 이런 것을 단문이라고 한다. 주동사의 구조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 2번을 했고 3번은 비록 그가 아팠지만 그는 밖으로 나갔다. 외출했다 이 말이 되겠죠. 이게 종속 접속사죠. 종속절이 여기는 앞에 나왔습니다. 종속절이 주절 앞에 나오면은 부사절이라고 했죠. 어쨌든 주절과 종속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복문이라고 하겠죠. 다음 you must hurry. 너는 서둘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기차를 놓칠 것이다 이 말이죠. 서둘러라. 보안의 여기서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기차를 놓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또 주동사 있고 여기도 주동사 있죠. 절과 절을 등이 접속사가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등이 같은 역할을 한 놈이 중복된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중문이라고 한다. 자,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제 시간 안에 도착할 거다. 이건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지금 주어 유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주동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절과 절을, 즉 등위절이죠. 등위 접사니까 절과 절을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상에 따른 문장의 종류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미상에 따른 문장의 종류인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게 이제 영어의 기초니까 기초를 좀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영어가 빨리 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잘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좀 내가 문법적인 개념이 탄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도 여러분은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성장도 빠릅니다. 자, 그런 걸 유념해서 공부하기 바라고.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의미상에 따른 문장의 종류입니다. 종류는 5가지입니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기원문.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평서문을 주로 많이 쓰죠. 사실을 그대로 서술하는 문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말이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문장이다. You are honest. 너는 정직하다. 이런 뜻이 되고, 이런 걸 평서문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사실, 의문문은 무엇을 물어서 그 답을 듣고자 하는 문장. 뭐, Are you honest? 당신은 정직합니까? 이 말이죠. 다음 명령문은 상대방에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 문장이죠. 정직해라. 이 말이죠. 또는 정직하게 행동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감탄문은 자기 느낌이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평서문인데 자기 느낌이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할 때는 감탄문 형식으로 표현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How honest you are. 당신은 참 정직하네요 이 말이죠. 기원문은 이제 기원하는 거죠. 기원이 기도하는 거지. 기원. 소원을 이루기를 비는 문장. 즉 기도하는 겁니다. God bless you. 신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단원에서 배울 게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들 때 제일 기본적인 것은 포인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 제일 기본이 뭐예요? 비동사나 그 문장에 조동사가 있을 때는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다가 부정은 낫을 붙이면 되고 일반 동사의 부정은 낫만 붙이면 안 됩니다. 앞에 조동사 두, 이 두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뭐 하다. 두가 뭐뭘 하다 이런 뜻일 때는 이때는 일반 동사예요. 뭐 두 호모크 그런 뭐야 숙제하다 이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일반 동사죠. 조동사가 아니고. 다음에 이제 낫도 있지만 네버는 이게 이제 일종의 빈도구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 낫은 조동사 두를 그러니까 비동사나 조동사가 없을 때는 이 의미 없는 조동사죠. 형식적인 조동사 두를 갖다 쓰고 낫을 붙인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조동사가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의 동사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온다. 이거 잊지 마세요. 다음에 부정문을 만들 때 변하는 형용사나 부사입니다. 썸은 긍정문에 썸을 쓰면 부정이 되면은 any를 쓰죠. any. already는 yet을 바꿉니다. already 이미 뭐뭐 했다. yet은 아직 뭐뭐 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긍정문에 역시는 to를 씁니다. 부정문에서는 역시를 either. 역시 뭐뭐 하지 않다 이 말이죠. 역시 뭐뭐 했다 이런 뜻이고, 부정문에서 역시는 either를 쓴다. 이 정도는 기억하면 되겠죠.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위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시오. She is good at tennis. 그녀는 테니스를 잘한다. be good at 그러면 뭐뭐를 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녀는 테니스를 잘한다. 이게 비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비동사가 있으면은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됩니다. good at tennis. 이하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게 이 not이 그럼 뭘 부정하느냐. 이 부정어 not은 뒤에 말을 부정합니다. 이게 잘하다인데 잘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꼭 기억하세요. 부정어 not은 뒤에 말을 부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A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다음 he can swim as well as you. 그는 수영할 수 있다. as죠. 동등비교. 너만큼 잘 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듯이 이 can을 조동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조동사가 있으니까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되겠죠. 이 can 조동사 다음에 not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cannot swi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not도 마찬가지로 이 can을 부정한 게 아니라 swim을 부정합니다. 수영을 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다음 she studies hard. 그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 동사라 그러죠. 비동사나 조동사 말고 다른 동사의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can 같은 경우는 이제 조동사들은 뭐뭐 할 수 있다 하죠. 뭐뭐 할 수 있다 하죠. 구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지는 의미가 안 나타나 있잖아요. 조동사의 특징입니다. 이건 동사의 구체적인 의미는 없어요. 조동사란 건. 왜냐면 이 조동사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은 이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스터디는 공부하다 구체적인 동사 의미가 있죠. 이런 동사를 우리는 일반 동사라고 얘기하죠. 비동사나 조동사 구별해서. 자, 그래서 일반 동사만 있을 때는 she 일단 주어는 그대로 쓰고, 아까 공부하다는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하는 말 앞에 not을 쓰면 되는데 not study입니다. not study hard 이렇게 되겠죠.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다는데 not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일반 동사인 경우는 이 not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조동사를 꼭 붙여주다. 의미 없는 조동사죠. 이 부정문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don't 이 not을 붙이는 이 두가 있잖아요. 이건 의미가 없는 1차 조동사라고 합니다. 얘는 의미는 없어요. can 같은 경우는 동사 의미는 없지만은 뭐뭐 할 수 있다는 조동사 의미는 있죠. 얘는 조동사의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의미는 없더라도. 그러나 이 두 같은 거 그리고 BPP 우리 수동태 뭐 BING 진행형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have PP 완료. 이때 이나 have 이 두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때 이 두 이런 걸 1차 조동사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의미가 없어요. 미리 기억해 두세요. 얘들은 형식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수동태임을 나타내고 이건 진행형을 나타내고 얘는 완료임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형식적인 역할을 하는 조동사를 1차 조동사라고 한다. 얘들은 의미는 없고 의미는 없다. 형식적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형식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걸 1차 조동사라고 얘기한다. 자, 이거 알아두면 좋겠고, 그래서 not만 붙이면 안 되고 조동사 이 둘을 써야 되겠죠.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자체 문장 원래 자체가 조동사가 이렇게 있지요.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으니까 이때는 그냥 뒤에다가 not만 붙이면 되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일반 동사만 있을 때는 not이 뒤에 걸 부정하니까 not을 앞에다가 두고 앞에다 두는 건 맞지만 얘만 쓰면 안 되고 조동사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조동사는 두인데 studies가 이 3인칭 단수 현재이니까 두의 현재형 does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이 조동사가 요거 1차 조동사를 했죠. 조동사가 시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항상 원형이 와야 되는 거 이건 알고 있죠. 얘를 studies로 쓰면 안 됩니다. 조동사를 썼기 때문에 조동사가 시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얘가 동사예요. 얘가 동사가 아니라 의미는 얘가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이 문장의 동사가 뭐냐 그러면은 does를 조동사가 항상 동사입니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는 부정사예요. to가 없는 원형 부정사예요. 여러분 원형 부정사 얘기 들어봤죠? 또 부정사 편에서 배웁니다만은 이건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는 이 문장의 동사가 아니란 얘기죠. 물론 동사 의미는 있지요. 공부하다는 동사 의미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일 때는 남만 붙이면 안 되고 조동사를 꼭 써준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네 번째는 he kept his promise. 그는 약속을 지켰다 이 말이죠. kept가 일반 동사니까 he 조동사를 써야 되겠죠. 둔데 조동사 이게 일반 동사니까 둔데 과거니까 did 해야 되겠죠. 조동사가 시제를 나타낸다. 자 그리고 not을 붙이고 원형이 와야 됩니다. 조동사가 이미 과거형을 썼기 때문에 또 kept 있으면 안 되고 원형 keep 이렇게 써야 되겠죠. his promise는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 되겠고 다음 we had a good time last Sunday. 우린 재미있게 지냈다. 지난 일요일에 즐겁게 지냈다 이 말 되겠고 여기 had가 과거죠. 이때는 이게 아까 이건 완료를 나타낸 have PF에서 이 have하고는 다릅니다. 이 have는 의미 없는 1차 조동사라 그랬죠. 여기서는 얘는 그냥 일반 동사입니다. 가지다 해도 되겠지만 뭔가 경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시간을 경험했다 이 말이죠. 지난주 일요일에. 그래서 똑같이 위 조동사를 써야 되겠죠. 헤드가 과거니까 두의 과거 did를 쓰고 not을 붙이고 다음에 원형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have a good time 이하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우리는 지난주에 좋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 즉 즐겁게 지내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겠고 I know too. 일단 앞에 걸 부정해야 되겠죠. 이것도 일반 동사니까 I 이제 바로 해볼까요? 조동사 do 이거 줄였으면 don't란 거 알겠죠? not을 줄였으면 don't. 자 그리고 no 원형 이게 부정문 긍정문의 역시는 나도 역시 알고 있다. to지만은 부정문의 역시는 either예요. 나도 역시 모르고 있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부정문에서 역시는 either다. 나도 역시 몰라. 그래서 이런 걸 연속 부정이라고 그러죠. 앞에 사람이 부정하는데 연속해서 나도 부정한 거죠. 연속 부정 이런 뜻이 되겠어요. 다음에 he has already come. 그가 이미 왔다 이 말이죠. 이 has come이죠. has come은 현재 완료라 그랬죠. 이거 아까 말한 1차 조동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건 조동사니까 자 그대로 not만 붙이면 되겠죠. he has not. 다음 조심해야 되는데 come은 그대로 쓰고 already가 아까 말 부정되면 뭐야? 이미 벌써 왔다. 그는 벌써 왔다 이런 뜻인데 벌써 오지 않았다 그러면 어색하죠.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already가 뭘로 바뀐다? 아직이란 아직 뭐하지 않다. as로 씁니다. as은 문장 뒤에 따른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게 have pp에서 조동사기 때문에 조동사가 있을 때는 나만 뒤에다 not을 붙인다. 얘는 얘를 부정한 게 아니라 not은 뒤에 말을 부정한다 그랬죠. 오다의 부정 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아직 오지 않았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의문문의 어순을 알아야 되겠죠. 자 평서문은 어순이 어떻게 돼요? 주어부터 나오죠.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오죠. 이게 평서문은 어순인데 의문문은 평서문하고는 구별이 돼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의문문은 평서문하고 구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문문의 어순은 동사 주어입니다. 동사부터 나오고 주어가 뒤로 가죠. 이렇게 주어동사 자리가 바뀐다 이 말이죠. 물론 의문문이니까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모든 동사가 이렇게 주어 앞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 동사는 비동사 아니면은 조동사여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비동사 아니면은 조동사가 주어 앞에 나옵니다. 물론 의문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문이 아니더라도 동사가 이렇게 주어 앞으로 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비동사 아니면은 조동사를 꼭 써야 된다. 근데 그 문장에 원래 비동사나 조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부정문 만들 때 조동사가 없을 때는 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 써야 할 때 조동사가 없을 때는 만들어 써야 되는데 이럴 때는 do를 씁니다. 아까 1차 조동사를 했죠. 없을 때 만들어 쓰는 조동사는 조동사 do다. 얘는 의미는 없다 그랬죠.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그거 쓰면 됩니다. 있으면 그 조동사 쓰거나 또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를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혀볼까요? 다음 문장 의문문으로 바꾸고 yes, no로 답해보시오. 포인트를 먼저 볼까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의문문 중에는 의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의문사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의문사를 대표로 WH로 표현하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yes나 no로 답을 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의문사가 있을 때는 yes나 no로 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의문문일 때는 문장의 끝에 억양을 올린다 이 말이죠. 평서문은 내리고 의문문은 끝을 올려 읽는다 이 말이 되겠죠. 1번 볼까요? 자, 의문문을 바꾸는 겁니다. 평서문을. Your friend was absent from school. 너의 친구가 absent from은 어디 결석하다 이 말이죠. 결석하니까 수업이 없겠죠. 그래서 from입니다. from school. 너의 친구가 수업에 결석했었다 이 말이죠. was가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가 있으니까 애가 주어 from 되겠죠. 의문문 was는 동사 주어가 되니까. 자, 그래서 was 주어 from 됩니다. Your friend 이렇게 쓰면 되겠고,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됩니다. absent from school 이렇게. 너의 친구가 결석했니?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는 이제 yes, no로 답할 수 있겠죠.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니까. 자, yes 그럼 yes는 긍정이니까 결석했어 이 말이 되겠죠. yes. 자, your friend가 주어지요. 명사가 반복될 때는 대명사를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friend가 명사는 다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요게 인칭 아닙니까? 이건 friend를 쓰시란 말이에요. 얘가 진짜 주어지요. 그래서 he 이렇게 하면 되겠죠. 3인칭. 그리고 묻는 동사로 답하면 됩니다. 답을 할 때는 was로 물었으니까 was 하면 됩니다. Yes, he was. 예, 그래, 그렇습니다. 부정할 때는 no가 되겠고, no, he was not인데 부정인데 not을 붙여야 되겠죠. 줄였으면 wasn't 이렇게 쓴다 그랬죠. No, he wasn't.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죠. 즉 어려운 거 없죠. 다음은 2번은 she'll go there. 그녀가 거기에 갈 것이다 이 말이죠. will이 조동사지요. 그래서 이제 조동사는 알아야 되겠죠. 뒤에 이제 조동사에서 또 공부합니다만은 그녀는 거기에 갈 것이다. 그녀가 거기에 갈까요? 그러면 조동사가 주어 풀면 되겠죠. 그래서 will she go there 이 말이죠. will she go there? 그녀가 거기에 갈까요? 조동사니까 바로 조동사가 주어 풀면 되겠고, 대답은 yes로 하면 뭐예요? yes, she니까 she로 그대로 하면 되겠죠. she will 이렇게 하면 되겠고, 조동사를 그대로 묻는 조동사를 그대로 답하면 됩니다. no일 때는 no, she, will not인데 will not을 줄였으면 어떻게 돼요? want라고 줄였으면 want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음 he came here yesterday. 그가 어제 여기에 왔다 이 말이죠. 그가 여기에 어제 왔다. 자, 그럼 이 came이 동사인데 얘가 일반 동사잖아요. 일반 동사는 주 앞으로 올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조동사 이럴 때는 do를 쓴다. 조동사가 없을 때 만들어 쓰는 조동사는 do다. 근데 조동사가 시제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came이 과거니까 do의 과거 did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주어 he 쓰고, 자, 일단 시제를 한번 썼으니까 나타냈으니까 또 came 하면 안 되고 come 해야 되겠죠. 원형을 쓴다 그랬죠. 조동사 뒤에는 항상 원형을 쓴다. 이게 두 가지 생각된 원형 부정사라 그랬어요. 조동사가 시제를 나타낸다.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가 어제 여기에 왔으니까. 다음 she has a ticket to 광주. 그녀는 광주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다. 이 해서 또 가지다. 일반 동사입니다. 이것도 이게 주어 앞으로 나올 수 없겠죠. 근데 두인데 조동사 해서가 3인칭 단수 현재이니까 does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she 조동사 뒤니까 원형, 해서의 원형은 have 해야 되겠죠. have a ticket to 광주, 이건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런 건 다 yes나 no로 답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답해 볼까요? no로 답하면 no 주어 그대로 쓰고 he 조동사로서 이 조동사로 답하면 됩니다. didn't 부정이니까 didn't 하면 되겠죠. didn't 공간이 안 되네요. did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No, he didn't. 아니야, 오지 않았어 이 말이죠. 이것은 yes로 답해 볼까요? yes, she does 하면 되겠죠. 묻는 조동사로 답하면 된다. 맞아요. 그녀는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죠. 다음 문장을 해석해 봐라. Aren't you tired? 너 피곤하지 않니? 이 말이죠. 이거 부정으로 묻지요. 이게 이제 우리말하고는 좀 헷갈립니다. 피곤하지 않니? 응, 그러면 피곤하지 않다는 얘기죠. 피곤하지 않니?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야 그럼 뭐예요? 피곤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No, I am not은
우리말로는 아니야 이런 뜻이잖아. 노니까. 너 피곤하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만 답하면 뭐예요? 피곤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우리말에서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그래서 헷갈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부정으로 물었더라도 이걸 긍정으로 물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어차피 긍정으로 물으나 부정으로 물으나 몰라서 묻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Are you tired? 너 피곤하니? 라고 물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no니까 뭐예요? 피곤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대답할 때는 너 피곤하지 않니? 그러니까 응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때 응이야 응. 그래 피곤하지 않아 이 말이죠. 그러나 영어는 부정으로 묻더라도 긍정으로 보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니까 무조건 이건 부정이에요. 노는 무조건 부정. 즉 피곤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다음 6번 didn't you say yes? 이때 yes는 명사로 쓰였어요. 우리가 yes, no 할 때 yes는 부사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say의 목적으로 쓰였죠. 그래서 너는 yes를 말하지 않았니? 이런 뜻이죠. yes를 말하지 않았니? yes를 말한 게 뭐예요? 상대방이 물었을 때 yes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이건 동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동의하다. 상대방의 말에 질문에 동의하다 이런 뜻이죠. 너는 동의하지 않았니? 동의했니? 라고 물었다고 이해하면 되죠. yes I didn't. 응 동의했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영어에서는 부정으로 묻더라도 긍정 의문문으로 보고 yes나 no를 답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의문문에는 이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선택 의문문인데 의문사의 종류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의문사의 종류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익히면 되겠어요. 자 포인트를 먼저 볼까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어순. 의문사가 있을 때 의문문의 어순을 어떻게 쓰는가 이 말이죠. 어순은 뭐 단어의 순서 이런 뜻이 되겠죠. 어순. 의문사가 주어가 아닌 경우 이걸 먼저 볼까요?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동사 주어가 되겠죠. 어순은 동사 주어가 되고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가 원래 자리가 있지만 의문사일 때는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 의문사가 주어가 아닐 때 의문사가 주어가 아닌 경우입니다. 자, 그럼 동사 주어는 그대로 쓰겠죠. 그리고 의문사가 원래 자리가 뒤에더라도 의문사는 앞으로 오죠. WH가 앞으로 온다 이 말이죠. 의문사를 대표로 WH는 왜냐하면 뭐 의문사는 보통 WH가 들어가죠. who, which, what 이런 거 있잖아요. where, how는 H로 시작하지만은 why 대부분은 다 WH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where 뭐 이런 거 있겠죠. 의문사를 WH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쓰면 WH 쓰면 저게 의문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의문사를 앞에 두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의문사로 시작하니까 이게 바로 뭐임을 알 수 있다. 의문문임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다 두지 않고 원래 자리는 뒤에 있더라고 이렇게 문장 앞에 둔다. 다음 1번 보면 이제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입니다. 의문사 자체가 주어인 경우. 의문문의 어순은 동사 주어니까 주어인 경우는 똑같이 동사 주어는 똑같겠죠. 의문문 어순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것 자체가 지금 뭐예요? 주어 자체가 의문사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의문문에서 의문사는 앞으로 가야 되니까 문 뒤에 두니까 WH가 앞으로겠죠? 그럼 이것 자체가 주어니까 의문사가 주사가 주어일 때는 주어 동사가 되겠죠? 의문사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의문사라는 역할 때문에 자 이걸 알아두고 다음 의문사의 종류. 의문사의 종류는 세 가지였습니다.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의문 대명사는 who, which, what이죠. who는 누구, 보통 사람한테 쓰죠. which는 어느 것 이런 뜻입니다. which는 선택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선택의 의미를 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둘 중 어느 것을 갖고 싶냐 할 때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죠. what은 선택 의미는 없습니다. 이는 선택 의미가 있고 무엇 이 말이죠. 이건 what은 선택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걸 구별해야 되고 다음에 의문 형용사는 이제 형용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which가 형용사 역할을 한 건데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수식받는 명사가 온다. 명사 수식으로 써야죠. 물론 형용사가 보로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의문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이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음은 형용사는 명사, 수식으로만 쓰인다. 원래 형용사는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음은 형용사는 보호 역할은 하지 못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음은 형용사 뒤에는 반드시 수식받는 명사가 온다는 얘기지. 기억해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또 관계사를 배우는데 음은사하고 관계사하고 똑같아요. 즉 음은 대명사가 뭐가 돼요? 관계 대명사로 쓰이고 음은 형용사가 관계 형용사로 쓰입니다. 그리고 음은 부사가 관계 부사가 되겠죠? 자, 형태는 똑같습니다. 음은사고 관계사 형태는 똑같다. 음은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로 쓰이고 음은 형용사가 관계 형용사, 음은 부사가 관계 부사. 그래서 음은사 할 때 이 음은사의 종류 세 가지,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걸 잘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야 관계사 할 때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형태는 이렇게 같지만 음은사든 관계사든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이 단어 하나가 하는 역할은 같아요. 절에서 관계사는 절이니까 얘는 이제 음은사절이라고 그러겠죠. 절로 쓰이면은 음은사절과 관계사절은 역할이 다릅니다. 음은사절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무조건 뭘로? 명사로 결정됐다. 명사의 역할이고 얘는 명사로 수식하니까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도 다르죠. 음은사 할 때는 누구 해야 되겠죠. 그러나 관계사 할 때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계사를 배우겠지만 자, 1차적 상호 관계를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how 다음에 계량사인데 계량은 양을 측정하다 이 말 아니에요. 수와 양을 나타내는 단어가 왔을 때 이때 how는 얼마나 이런 뜻입니다. 계량사를 보면은 how many죠. 얼마나 많이. many는 숫자죠. 수, 개수를 얘기하죠. how much는 얼마나 많이. how many는 몇 개 이런 뜻이고 how much는 얼마나 많이. 이건 양이 되겠죠. 얘는 수, 얘는 양이 됩니다. 금액은 양이죠. 양. 그래서 우리가 10,000원이다 그러면은 10,000원은 뭐 10,000개가 아니잖아요. 10,000원짜리는 한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개수가 아니라 어떤 가치죠. 가치. 그러니까 양으로 측정합니다. 개수가 아니에요. how much로 물어야 되겠죠. 금액은 얼마입니까 할 때. 다음에 거리는 얼마나 뭐냐 이 말이죠. how far. 파가 멀다 이런 뜻이니까. 시간은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이 되겠고 연령은 olds죠. 나이가 얼마나 들었냐 how old가 돼야 되겠죠. 다음에 횟수를 이걸 다른 말로 빈도수라고 하죠. how often 얼마나 자주 즉 몇 번 이 말이죠. how many가 숫자니까 times가 붙으면 횟수를 얘기합니다. 5 times 5번 이런 뜻이죠.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 알아둘까요? 5 다음에 이 숫자 다음에 times가 붙으면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여기처럼 횟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5번이라는 횟수 또는 배수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배수라면 5배가 되겠죠. 자, 숫자 다음에 times가 나오면은 두 가지입니다. 횟수의 의미로 쓸 수도 있고 몇 번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고 5번 배수 5배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뭐 이런 건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래도 이 기초적인 걸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랬죠? 이런 걸 두 번, 세 번 하면 안 되고 한 번 할 때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의문사가 있는 음과 선택, 가로를 채워라 이 말. 빈칸에 알맞는 말을 써봐라. Frank broke the window. 이건 주어 자리, broke가 동사니까 뭐가 창문을 깼냐 이 말이죠. 유미가 깼다 이 말이죠. 지금 두 사람은 대화입니다. A, B죠. A와 B에 대화입니다. 자, 그럼 유미가 지금 대답의 주어지요. 이건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미에 해당되는 말이 의문사로 와야 되겠죠. 유미가 주어니까 대답의 주어가 유미잖아요. 유미가 이 did는 대동사라 그러죠. 유미가 창문을 깼어요. 말 반복하기 싫으니까 did 했습니다. 이런 걸 대동사라 그러죠. 대자가 들어가면 다음 뭐다? 반복을 피하기 위함이다. 대동사를 쓴 이유는 물론 대동사니까 일반 동사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대로 쓰면 반복이니까 대동사는 당연히 무슨 동사? 비동사 아니면은 조동사로 써야 되겠죠. 기억하기 바랍니다. 일반 동사 그걸 반복하기 싫어서 쓰는 거니까 일반 동사가 아닌 비동사 아니면 무슨 동사? 조동사로 쓴다. 누가 창문을 깼니 해야 되겠죠. 그래서 who 이렇게 와야 되겠고 Frank are you talking about? 당신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A가 이렇게 물으니까 B가 We are talking about baseball.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라고 대답하니까 너희들은 해야 되겠네요. 너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니? 우리는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말이죠. Talking about의 목적어잖아요. 야구가 답이 되니까 질문할 때는 뭐라고 물어야 되겠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해야 되겠죠? 그래서 what이 돼야 되겠고 다음 Frank, do you like math? 수학을 좋아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수학이 되겠죠. 수학이
재밌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죠. 왜냐하면 좋아하는 이유, 그러니까 why 해야 되겠네요. 왜 좋아하니 수학을? 왜냐하면 재밌기 때문이야. Blank is your birthday. 생일이 어쩌냐 그러니까 November 6th. 11월 6일이다. 생일이 언제니 해야 되겠죠. 언제니까 의문사 when 놈을 해야 되겠고 Blank shoes 할 때 그것들이 신발이냐? 남수 이건 이제 소유 대명사 거죠. 소유격한 명사가 쓰면은 소유 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이걸 독립소유격이라고 하는데 남수의 것이야 이 말이죠. 대인은 신발이 되겠죠. 그 신발이 누구의 신발이니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남수의 신발이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슈즈가 반복되니까 생략했습니다. 남수의 신발이야. 그래서 누구의 신발? 이건 소유격이죠. 신발을 수식해야 되니까 후의 소유격 후수해야 되겠죠. 누구의 신발이니? 다음 blank months are there in a year. are there는 원래는 there라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다 했습니다. there 다음에 주어 온다 그랬죠. 이 there가 유도부사. 일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원래는 주가 이 뒤에 와야 되는데 뒤에 주가 없잖아요. 이 의문문이 되면 are there인데 얘가 앞으로 간 거예요. 1년에는 있습니까? 이 말이죠. are there 이렇게 달이 뭐죠? 그러니까 there are 12 months 12달이 있습니다. there are 12 months 여기서 조심할 게 이 there로 답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there로 물을 때는 there로 답을 한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there are 12 months 12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개의 달이 있습니까? 해야 되겠죠? 12에 해당되는 거 개수죠. 그래서 how many죠. 다음 1번은 do you have your haircut? 너는 이거 주어죠. 이게 이제 의문이니까 조동사가 먼저 와 있고 너의 머리카락 이게 have가 5형식 동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5형식 중요하다고 선생님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게 목적어, 목적보인데 이 cut은 pp입니다. 과거 분사지요. 즉 원형도 cut, 과거도 cut, 과거 분사도 뭐예요? cut 똑같죠. 동사 형태가 똑같습니다. 이런 걸 동사의 활용, 동사 형태와 원형, 과거 분사가 똑같다. 여기서는 과거 분사지요. 머리카락이 잘려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는 머리카락을 자르니 have가 사역동사입니다. 시키다. 자기 머리는 자기가 자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장원에 가서 시킨 거죠. 이게 오형식에서 목적어 의미상 주어자를 했잖아요. 머리카락이 자르던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봤죠. 잘려지지요. 그러니까 수동의문이니까 무슨 분사? 과거 분사가 온다. About once a month. 한 달에 이건 한 달, 매달 이 말이죠. 한 번 이거죠. 한 번. 이 숫자 앞에 about은 약 이런 뜻입니다. 약 한 달에 한 번 잘라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자주 자릅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how often 해야 되겠죠. 얼마나 자주. how often 또는 아까 횟수를 물을 때는 how many로 물으면 어떻게 되겠냐. times를 붙이면 되겠죠.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자릅니까? 한 달에 한 번 자른다 그러면은 몇 번이나 자르는 거야 이상하죠. 그래서 가로를 두 개 줬어요. how often으로 답을 하는 거죠. 얼마나 자주 자르냐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여기서는 how many로 물은다면 뭐 1년에 몇 번 자르냐 이렇게 어떤 기간이 주어야 되겠죠. 그래야 의식하지 않겠죠. 어찌됐든 이 두 가지로 물을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blank have you been in Korea? 당신은 한국에 있어 왔습니까? 이때는 있답니다. 비동사 현재 완료죠. 당신은 한국에 있어 왔냐? I have been here. 나는 있어 왔다. 10년 동안 있어 왔다 이 말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how 아까 우리가 그 계량사라 그랬죠. how 다음에 얼마나 숫자나 양에 해당된가. 물론 시간이 길이죠. how long 하면 되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즉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 말 되겠죠. 10년 됐습니다. 이 말이 되겠고 블랭크스 아주 코리아로 캘리포니아 한국과 캘리포니아 중에서는 블랭크스 더 크니 캘리포니아가 더 커 이 말이죠. 어느 게 더 크니? 자 이렇게 여러 개 중에 하나의 선택 의미일 때는 뭘 쓴다? 의문사 위치를 쓴다고 했죠. 어느 것이 더 크니? 한국과 캘리포니아 중에서 캘리포니아가 더 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의문사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고 의문문의 종류가 많죠. 지금 의문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부가 의문문 우리가 배울 게 다음에 간접 의문문 수사 의문문 이게 많죠. 이런 거 이제 한번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공부할 때 제대로 한 게 중요합니다. 부가음 자 이번에는 부가음문 좀 살펴보겠어요. 자 부가음이란 뭐냐? 화자가 자기 말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나 확인을 구하는 의문문입니다. 자기 말에 대해서
너 내 말에 동의하니? 이 말이죠. 또는 내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을 구하는 의문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화자가 하는 말이 앞에 오죠. 평서문 형태로 옵니다. 앞에 이렇게. 그래서 자기 말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의문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포인트 볼까요? 부가문의 형식. 형식은 긍정에는 부정형을 쓴다 이 말이죠. 포인트 보면은 부가문의 형식은 긍정문에는 부정형을, 긍정은 앞에 평서문을 얘기합니다. 앞에 나온 평서문, 즉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화자가 하는 말이죠. 화자가 하는 말이 긍정면은 부정으로 묻고, 화자 본인이 하는 말이 부정문일 때는 긍정형으로 묻는다 이 말이죠. 반대로. 그리고 부정형일 때는, 부정문으로 물을 때는 단축형을 쓴다. 즉 부정을 is not 이렇게 쓰지 않고 부가문에서는 isn't 이렇게 단축시킨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is not을 줄였으면 isn't 이걸 단축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명령문은 이제 셔터도 문을 닫아라 이 말이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명령문인데, 명령문이 주는 이유죠. 명령은 상대방한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유는 뭐 명령인데 당연히 뭐예요? 상대방이 아니까 명령한 거죠. 부가문도 의문문이니까 동사 주어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동사 주어 이렇게 붙이는데, 명령문은 주어가 유죠. 동사 주어니까 주어를 유를 쓰고, 여기 유가 있다고 봐야 되니까 명령문. 다음에 will을 붙인다. 조동사 will you 이렇게 하면 돼요. 문을 닫아라 이 말이죠. will you 그래 줄래 이런 뜻이겠죠. 다음에 그래서 명령문은 부가문 will you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건 그냥 결정돼 있다고 보면 돼요. 다음에 let는 이 let은 청유문이라 그러죠. let는 let us죠. 우리 뭐 하자 이 말이죠. 이런 걸 청유문이라고 제안할 때 같이 함께 하는 거 let us죠. 우리 뭐 같이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당연히 뭐예요? we가 주어입니다. 부가문 동사 주어잖아요. 주어를 써야 되니까 we를 쓰고, 그리고 이때는 shall을 씁니다. shall we 이렇게 써요. 자, 명령문은 will. 상대방의 의지죠. will you. 이건 우리인데 우리는 나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그냥 암기하세요. 이건 나중에 조동사에서 또 배우게 되는데 그때가 배우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기억해둘 필요는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풀면서 또 정리하면 되니까. 자, 부가문을 완성해봐라. You are a doctor. 당신은 의사지요. 긍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죠. 자, 주어가 you니까 긍정일 때는 부정으로 물으면 되고, 부가문도 없으니까 동사 주어야 되겠죠. 자, 이게 똑같아요. 여기 비동사가 있잖아요. 비동사를 쓰면 됩니다. 근데 긍정은 뭘? 부가문 쓸 때는 부정으로 쓴다 그랬죠. 그리고 부정일 때는 축약시킨다 이 말이죠. Aren't you 하면 되겠죠. You are a doctor. Aren't you? You can't play the piano. 너는 피아노를 칠 수 없다. 그렇지, 내 말 맞지?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주어가 you고, can you 조동사 있죠? 근데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can you 하면 되겠죠. can you? 다음, she asked me. 그녀가 많은 질문을 했다. 그렇지 않니? 이 말이죠. she 같은 주어 쓰면 되고, 자, 이게 일반 동사는 주어 앞에 못 쓴다 그랬죠. 조동사. 없을 때는, 여기는 조동사가 있잖아요. 있을 때는 있는 조동사 그대로 쓰면 되고, 조동사가 없을 때는 만들어 쓴다. 만들어 쓴 조동사 항상 두라 그랬죠. 근데 시제를 나타내야 되니까 과거, 두의 과거 did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didn't she 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가 많은 질문을 했죠.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죠. didn't she 하면 되겠죠. 다음 she didn't ask many questions. 그녀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 말이죠. 자, 조동사 있으니까 그 조동사 쓰면 되고,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did she 하면 되겠죠. 다음에 shut the door는 아까 명령문은 문을 닫아라. 그래 줄래? 이 말이죠. will you. 명령문을 주는 이유가 생략된 거니까 조동사 will을 붙인다. 그러면 이건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거죠. 앞으로 할 일이니까 미래의 의미죠. 먼저 닫아라 그러면은 뭐야? 지금 당장 닫는 거예요. 어찌됐든 바로 하든 어쨌든 아직 하지 않는 거죠. 앞으로 할 일이니까 미래의 의미니까 will을 붙인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뭐 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let's가 우리 함께하는 거 위고 주어가 이때는 will이 아니라 shall을 붙인다 이 말이죠. 이것도 미래의 의미니까 앞으로 할 일이니까. MB는 뭐 주의 이런 뜻이고, there is fine tree in your garden.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유도부사가 되어 왔을 때 너의 뜰에는 또는 정원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렇지 않니?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부가문문은 isn't 해야 되겠죠. 자, 축약. 부정일 때는 축약시킨다.
얘가 주어인데 부가문뿐만 아니라 이 주동사를 정할 때는 얘가 꼭 주어처럼 행실을 합니다. 얘가 주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약간 오지랖이 넓은 거야. 지가 주어인 것처럼 나서요 항상.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isn't there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sn't it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isn't there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유도사 there는 꼭 주동사를 따질 때는 얘가 주어처럼 행세를 한다. 대표로 오지랖 넓게 나선다 이 말이죠. 기억이 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간접 의문과 수사 의문. 이번에는 간접 의문과 수사 의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접 의문이랑 원래 직접 의문이었던 것이 하나의 절로 쓰일 때. 직접 의문은 쉽게 말하면 문장이죠. 직접 의문은 상대방에 직접 묻는 의문이죠. 그리고 동사, 주어, 어순이 얘는 문장의 형태죠. 문장이었던 직접 의문이 이렇게 절로 쓰일 때. 물론 이때 이 절은 이제 명사절입니다. 명사절로 결정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의문사절이죠. 물론 반드시 의문사가 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의문사절이 간접 의문이 되겠어요. 직접 의문이 문장이었던 것이 이 절로 쓰일 때 이 절을 갖다가 간접 의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역할은 명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수사 의문문이라는 이 수사는 우리가 뭐 범죄 수사할 때 그 수사가 아니라 수식하다 이 말이죠. 뭔가 꾸민다 이런 뜻입니다. 숫자가. 이게 원래는 평서문입니다. 평서문이었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적인 의문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는 의문문이 아닌데 의문문으로 꾸미는 거죠. 위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수사라는 말이 그런 의문이 꾸미다. 원래는 평서문인데 의문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반어적이라는 거, 반대로 묻는 형식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 알겠어요. 다음 두 어구와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시오.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이 어구와 why is she angry? 왜 그녀가 화나 있습니까? 이 말이죠.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그녀가 왜 화나인지 모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얘는 원래 독립적인 문장이고 캡션 마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 의문입니다. 동사 주어고 이런 독립적인 문장으로 쓰인 직접 의문이 I don't know와 결합해서 know의 목적어로 쓰인 거죠. 목적어로 쓰면은 이제 하나의 성분이니까 절이라 그랬죠. 목적어 하나의 성분으로 쓰인다. 자, 그래서 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접 의문이라고 한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종속절은 접속사 다음에 접속사가 절의 시작임을 표현한다 그랬죠. 의미가 있든 없든. 다음에 주동사 나옵니다. 종속절에서 동사 주어는 없어요. 동사 주어 이런 건 없습니다. 항상 절이면은 주동사여야 된다 이 말이죠. 동사 주어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직접 보면 어순이 동사 주어잖아요. 그래서 어순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절에 원래 이렇게 WH 의문사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동사 수식하면 부사면은 이 부사가 뒤에서 수식하는데 이 WH 의문사들은 절에서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니까 접속사를 따로 쓰지 않고 이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앞으로 나가면 된다 그랬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I don't know 그대로 쓰고 나는 모릅니다 이 말이죠. 나는 모른다. 뭐를 모른다? 목적으로 와야 되겠죠. 노의 목적어 있어야 되니까. 그녀가 왜 화나는지. 이게 여기서 why라는 의문사가 있으니까 why를 먼저 쓰고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주동사로 바꾸면 되겠죠. 어순을 she is angr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주절이 문장이 주동사니까 주절이 평서문이니까 이렇게 맞춤표로 끝내야 됩니다. 얘 물음표를 붙이면 안 돼요. Could you tell me? 이 tell이 사형시 동사입니다. 누구에게 뭐를 말해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간접 목적이고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이 말이죠. 얘가 말하는 내용이니까 직접 목적으로 와야 되겠죠. How can I get to the museum? 어떻게 내가 get는 어디에 가다 이 말이죠. 여기에 갈 수 있어요. 길을 묻는 거죠. 어떻게 여기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나에게 말해줄 수 있냐 이 말이죠. 즉 여기에 가는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 그대로 쓰면 되겠죠. 간접 목적어가 먼저 오니까 간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직접 목적어를 뒤에다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의문사가 있잖아요.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이니까 그대로 두고 어순만 바꾸면 되겠죠. 동사 주어를 주어 동사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how는 이제 절이니까 소문자로 써야 되겠죠. 야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could you tell me 주절은 그대로 써야 되겠죠.
Could you tell me? 자,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내가 어떻게 박물관에 갈 수 있는지를 이게 직접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다음, Do you know, 당신은 압니까? Does she like Korean food? 그녀가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이 말이죠. 여기도 이제 노우의 목적으로 와야 되는데, 노우의 목적인데, 여기는 의문사가 없죠. 이때는 접속사를 이제 써야 되겠죠, 따로. 근데 이게 이제 주절이 묻는 말이니까, 몰라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의문사는 몰라서 물을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를 씁니다. whether. 이거 확실치 않으니까 whether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do you know 그대로 쓰고, 너는 아니, 그녀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는지 말이죠. 자, 그럼 다시 깨끗하게 뒷부분만 정리하겠어요. Do you know까지는 그대로 쓰고, do you know, 그 다음에 접속사. 이게 절이 시작이니까, 이 독립된 문장이 목적으로 쓰였죠. 성부, 절이고, 접속사, 이때는 whether를 쓴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부터 쓰면 되겠죠. 이거 조동사는 의미 없는 조동사니까, 동사 주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동사를 쓴다 그랬죠. 근데 이제 주어 동사니까 얘가 필요 없죠. 그래서 she, like인데, 이게 시제를 봐야 돼요. 시제가 조동사가 시제를 나타내니까, 조동사가 더 쓰잖아요. 다시, do you know whether she likes 해야 되겠죠. 더 쓰니까. 3층 단수 현정에서는 s나 es를 붙이잖아요. 코리안 푸드는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주절이 지금 의문문 있잖아요. 이때는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되겠죠. 이 주절이 문장의 주어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목적으로 쓰였죠. 이런 것도 목적이니까 명사죠. 그래서 아까 쌤이 간접 의문문, 즉 의문사절을 의문사가 있을 때 의문사가 없을 때는 접속사 whether 똑같죠. WH요. 물론 이때는 if를 써도 됩니다. 이때 whether 자리에 if가 whether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조건 의미가 아니겠죠. 뭐뭐인지 아닌지. 특히 타동사 다음에 if가 오면은 whether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문사절, 의문사로 시작된 절이니까 의문사절이라고 합니다. 편의상. 의문사절은 항상 뭘로 결정되어 있다? 명사절로 결정되어 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4번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포인트를 보면은 간접 의문 어순 나와 있죠? 의문사가 없을 때는 접속사 whether나 if를 쓰면 되겠고, 절이니까 주동사죠.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 자체가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문사를 앞에다, 주어 앞에다 쓰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주동사 쓰면 되겠습니다. 절은 무조건 주동사니까. 다음 이 3번이 좀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주절의 동사가 think일 때 상대방의 생각, 의견을 묻는 거죠. 이건 예문을 본 게 좋겠어요. 위에 예문을 보면은 4번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느냐? 그녀가 어디에 삽니까? 이게 직접 의문이죠. 독립된 문장이었던 것이, 여기는 think의 목적으로 와야 되겠죠. 그가 어디에 산다고 너는 생각하니?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know라고 물어보면은, 그가 어디에 사는지를 너는 아니?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게 문장의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의문문이잖아요. 그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었으니까.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죠. yes, do you를 물으니까 I, do, 이제 보통 대답할 땐 대동사를 쓰니까. 즉, do you know로 물으면은, 이게 know의 목적이니까, where,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하고, 주동사니까, he lives 해야 되겠죠. does가 현재니까 s. 그래서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너는 아니? 알고 있어. 이 말이죠. 나는 알아. 이 말. 이건 know를 대신한 대동사죠. 자, 그래서 이게 대답이 됐죠. 그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니? 알지? 이 말 아니야. 나는 알고 있어. 이 말이죠. 그 답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know가 아니라 think로 바뀌면은 do you think는 똑같죠.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그가 어디에 산다고 생각하니? 이 말이죠. 그럼 얘는 yes I do 그러면 얘가 이제 think를 받는 대동사가 되겠죠. 나는 생각해 이 말이죠. 그럼 답이 안 되죠. 생각하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생각한 내용을 말한 거죠. 어디에 사는지 말하라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think로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묻기 때문에 s나 no로 답이 안 돼요. s나 no로 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no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의문사가 이 where가 여기에 있지 않고 where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where do you think? 앞으로 나갔으니까 또 쓰면 안 되겠죠? he liv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가 여기가 제자리지만은 이거 앞으로 간 이유는 왜냐하면 s나 no로 답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문사로 시작되는 의문문은 s나 no로 답할 수 없죠. 그래서
원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문장 앞으로 나간다 이 말이죠. 문투로 S나 No로 답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S나 No로 답할 수 있는 의문문을 이게 의문사가 앞으로 나누는 이유는 Yes, No 퀘스천이라 그러죠. S나 No로 답할 수 있는 의문문. Yes, No 퀘스천이 아니단 거죠. 즉 S나 No로 답할 수 없는 의문문이니까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 문두로 나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합니다. 뭐 이런 걸 암기하려면 안 되고 그냥 이해하면 되잖아요. 너무 그 암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가르치다 보면 암기를 하려고 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암기가. 그거 안 됩니다. 그건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죠. 먼저 이해를 하고, 이해가 먼저고, 또 필요하면 암기도 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떻게 배운 내용을 다 암기해요.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때가 되면 학생들은 막 교과서도 암기하고, 뭐 모의고사도 암기하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말아도 해요, 또. 그럼 머리가 좋은 학생은 뭐 이해가 안 돼. 머리도 좋지 않아. 그런데 뭐 그거 암기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공부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계속 한 거 진짜 그럼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님 말을 듣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선생님 경험이 많잖아요. 여러분처럼 다 공부를 해봤고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도 다 해봤고 학생들 지금 얼마 동안 가르쳤어요. 엄청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 가르쳐왔고. 그래서 경험자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그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들한테 뭐 안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가능한 좋은 방법을 가르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만 들으세요. 옛날 그 우리말 속담 있잖아요. 그 어른들 말을 들으면은 자다가 뭐 콩떡을 얻어먹는다 뭔가 아무튼 그런 의미의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유념하기 바랍니다. 자, 이건 잘 이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이제 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영어에서 이제 좀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 있어요. 정상적인 어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 단어는 어구가 여기 와야 돼. 그런데 어떤 사연에 의해서 애가 앞으로 가거나 애가 뒤로 가요. 그럼 이게 이제 독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독해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 얘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이 제자리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제자리를 못 찾으면은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꼬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걸 이제 문법 할 때 잘 익혀두면은 독해할 때도 이제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 따로 독해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런 사고방식은 바보들이나 하는 생각이고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효과적으로 해야지. 그 제대로 하라 그랬죠. 제대로. 제대로 알면 편하잖아요. 그냥 생각하기 싫으니까. 이제 공부를 못한 그 학생들의 자꾸 쌤이 평가하는 건 아닌데 공부를 싫어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생각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라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공부 자체가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게 귀찮거든. 왜냐면 그 생각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뭐 움직여도 에너지 소모가 많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뭔가 힘든 일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건 이해는 해요. 뭔가 생각을 깊이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뭐 타고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차이죠. 궁금해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시작할 때 공부의 어떤 성격, 공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수월하진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재밌게 할 수 있다.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무작정해서는 안 된다. 무식하게 막 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지칩니다. 공부 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니까 좀 요령 있게 원칙대로 원리대로 잘 이해하면서 쫓아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잖아요. 선생님이 암기하라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물론 언어는 어느 나라 언어든 뭐 암기한 게 대부분 많죠. 단어 뭐 수거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해해도 될 걸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암기할 게 많은데 쓸데없이 막 아무거나 암기하면 안 되겠죠. 자,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이 간접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 3번이죠. 3번. 이
주절이 동사가 think 될 때, 물론 의문문이어야 됩니다. 주절은 당연히 뭐예요? 의문문이어야 되겠죠. 이게 yes나 no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think가 동의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상대방의 생각을 물을 때는 yes나 no로 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의문사가 앞으로 나온다. 의문사로 시작된 의문문은 yes나 no로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수사 의문문입니다. 수사문은 아까 했지만 수사가 원래는 평서문이었지만은 약간 우리가 수식, 꾸민다 이 말이죠. 뭔가 위장한다 이 말이죠. 의문문이 아닌데 의문문 채 한자 who can know everything. 누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이 말이죠. 야, 누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어 이 말이 되겠죠.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누구라도. 그래서 이거 이제 평서문으로 고치면은 everyone 하면 되겠죠. 모든 사람은 이게 반대입니다. 반대적이랑 의문문이 긍정일 때는 실제로는 반대로 평서문은 부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can't 해야 되겠죠. know everything. 누구라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일부만 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쓸 걸 이렇게 하면은 약간 밋밋하죠. 그래서 강조하기,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의문문 형식을 취한다. 이런 것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한다. 자, 밑에 걸 보면은 who does not know that. 누가 그것을 모르니 이 말은 누구라도 다 안다 이 말이죠. 반대니까 모든 사람이 everybody 또는 뭐 everyone 해도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가 부정으로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서문은 긍정이 돼야 되겠죠. knows that.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 이 말이 되겠죠. 이런 걸 수사 의문문이라고 한다. 자, 좋아요. 다음 넘어가겠어요. 의문문에서는 다 정리됐고 다음은 이제 명령문인데 명령문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명령문은 상대방에게 하는 명령이 있고 상대방 2인칭이죠. you, 너 뭐뭐 해라 이 말이죠. 이런 걸 직접 명령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뭘 하도록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상대방입니다. 이런 것을 직접 명령, 뭐뭐 해라. 그래서 항상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명령문의 형식은 일반적인 평서문이나 의문문 이런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명령문은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 두는 동사 원형을 가리킨 겁니다. 이 두 동사를 가리킨 게 아니라 동사 원형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부정은 뭐뭐 하지 말아라니까 앞에 부정어 don't나 never를 붙이면 되겠죠. 뭐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접명령은 이제 얘는 직접명령 you가 말 듣는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간접명령은 상대방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너 말이야 제3자 또는 1인칭도 됩니다. 자신이나 제3자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너 말이야 친구 누구 보고 4시에 보자고 좀 전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3자는 그 대화 자리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상대방을 통해서 전달한 거죠. 자리에 없는 3자에게 직접 전달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제3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리를 건너가는 거니까 이런 것을 간접명령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간접명령은 형식을 보면은 어찌됐든 이것도 명령문이다 보니까 명령문이니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그랬잖아. 얘도 동사 원형인데 우리가 사역동사 있죠. let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예요. 얘가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 목적 보호고 목적어 목적분 의미상으로 주어 동사 관계라 그랬죠. 주어 수로 또는 이 사람이 즉 제3자나 내가 뭐 상대방한테 부탁해가지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이건 상대방 허락을 구하는 거죠. 이때 let이 allow이라 그랬죠. 내가 뭐뭐 하도록 허락해 달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형식의 형태를 취한다. let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 명령을 행한 사람이 목적어 즉 의미상의 주어 자리에 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명령하는 내용 행위가 목적 보로 원형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건 명령이 있는데 조건은 이제 뭐뭐 하면 이 말이죠. if. 그래서 뭐뭐 해라. 명령문 다음에 일단 이것도 명령문을 써야 됩니다. 명령문 다음에 and나 or하고 온 거죠. 뭐뭐 해라. and는 그러면 뭐뭐 할 거다. or는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조건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걸 조건 명령이라고 한다. MB를 보면은 you stay here, I'll go for you. 너 여기 있어. 내가 너 대신 가마 이 말이죠. 이때 포가 대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령문은 주어 you를 보통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데 굳이 상대방을 꼭 집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주어를 써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다음에 명령문 비동사 원형인데 명령문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조동사 do를 붙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명령문이 아닌 동사 강조를 할 때 조동사 do를 붙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친절해라 이런 뜻인데 do니까 강조니까 뭐 정말 친절해라 이 말, 너희 친구들에게 이 말이죠. 자, 명령문을 강조하는 조동사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쌤이 기계 조작을 잘못해서 자꾸 이게 뭐가 뜨는데 좀 보고 안 뜨도록 하겠어요.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문을 보겠습니다. 명령문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직접 명령은 직접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간접 명령은 2인칭, 상대방이 아닌 1인칭이나 3인칭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데 이건 상대방을 통해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다리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이런 걸 간접 명령이라고 한다. 직접 다이렉트로 못하니까 명령을. 그러면 예문을 볼까요? 다음 문장은 같은 의미 명령문을 고쳐봐라. You must be kind to your friends. 너는 친절해야 된다. 너의 친구들에게 말이죠. 자, 그럼 친절해라 하면 되겠죠. be kind를 쓰면 되겠죠. 동사 원형 be kind 이하는 그대로 쓰면 되겠다. 친구들에게 친절해라. If you are kind, you will be loved. 너가 친절하면 사랑받을 거다 이 말이죠. if 조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조건 명령을 쓰면 되겠습니다. 일단 친절해라. 이것도 명령문으로 써야 되겠죠. be kind. if 그러면 해야 되겠죠. and 친절해라. 명령 다음에 and 그러면 you will be loved. 너는 사랑받을 거다. 다음에 unless는 if not이죠. 너가 당장 출발하지 않으면은 기차를 놓칠 것이다. 이것도 조건 의미죠. if not이죠. 뭐 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이것도 일단 명령문으로 써야 됩니다. 앞에 걸. 당장 출발해라. start at once 해야 되겠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니까 뭐예요? or를 써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miss the train. 기차를 놓칠 거다. 다음 4번은 부정명령. You talk so loud. 너는 너무 크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크게 말하지 말아라. don't를 붙이면 talk가 말을 해라 이런 뜻인데 so loud 그대로 쓰면 되겠고 그렇게 크게 말해라 하는데 don't 하면 되겠죠. 부정명령이니까 조동사 do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부정은 똑같죠. 부정문 만드는 건. 그렇게 크게 말하지 말아라. 다음 I want Mary to wait for a minute. 나는 원합니다. 메리가 잠시 기다리기를. 메리가 명사는 다 3인칭이라 그랬죠. 1인칭 I 또는 복수일 때는 we. 이런 것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you는 단수 복수 둘 다 you고. 그러니까 I하고 you 빼면 다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는 당연히 3인칭이 되겠죠. 물론 대명사 3인칭, 뭐 he, she 이런 것 말고도 명사는 다 3인칭이다. 그 쉬운 것부터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공부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근데 말하는 사람은 난데 내가 바라길 메리가 기다리기를 바란 거죠. 근데 메리는 이거 3인칭이니까 내가 메리한테 직접 명령할 수 없겠죠. 3자니까 대화 자리 없는 사람을 3인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무슨 명령? 상대방을 통해서 한 다리 건너서 전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간접 명령이라고. 간접 명령은 사역동사 let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리고 명령을 행할 사람을 목적으로 쓰면 됩니다. 메리가 오면 되겠죠. 다음에 let은 투부정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를 쓴다 그랬죠. 보로 목적하고 목적보는 의미상으로 무슨 관계? 조동사 관계. 메리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네가 그렇게 전해라 이 말이 되겠죠. 이런 걸 간접 명령이라고 한다. 자, 어려운 건 없고. 또 있네요. I want to go alone. 나는 혼자 가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가는 것도 누가 간다는 거야? 내가 가는 거죠. 나는 혼자 가고 싶다. 근데 원래는 me 와야 되는데 I하고 me가 같으니까 생각해 또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간접 명령은 내가 혼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사역동사 let을 쓰고 명령을 행하는 사람은 나니까 me. 그다음에 to를 생략하고 go alon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를 혼자 가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감탄 이제 다 돼갑니다. 감탄문 기업문 하면 끝납니다. 감탄문은 조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혼자서 이게 공부하려면 힘듭니다. 그 책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잘 설명해주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주의 깊게 잘 듣고 그러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뭐 돈 내고 듣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오래전이야. 한 몇 년 전일까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 마음 먹인 게. 근데 미루다 이제 최근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유튜브 채널 개설은 21년도에 제가 개설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미루다가 최근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냐면은, 그래서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그런 이야기죠. 이제 시작했는데 뭐 조회수가 뭐 6회, 7회 막 이래요. 그래서 지금 조금 실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줘야 되겠죠. 힘내라고. 그래야 쌤이 힘내서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해보니까 쌤이 또 나이가 있으니까 컴퓨터 다룰 줄 잘 몰라요. 이거 뭐 녹화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올리고 달고 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이게 그 편집이 힘들죠. 편집이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이게 강의하다 보면 버벅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쌤이 어쨌든 말을 유창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게 어려운 게 이게 강의는 그래도 얘들 앉혀놓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그나마 또 뭐 시켜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는 혼자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얼굴도 자신 없고 그리고 이게 막 찍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화면 녹화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하다 필요하면은 저 모습도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당장은 제가 안 돼요. 능력이 지금은. 그래서 화면 녹화로 얼굴을 안 보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공부하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꼭 뭐 얼굴을 봐야 공부 잘 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얼굴 뭐 봐봐야 뭐 하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쌤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이제 독해도 쭉 이렇게 할 거예요. 실전 문제풀이도 쭉 하고. 근데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문법을 좀 하다가 독해를 하고 실전 문제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감탄문인데 의문문에는 의문사가 있듯이 감탄문에도 감탄사가 있습니다. 감탄사는 포인트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how와 what이죠. 의문사 형태와 똑같죠. 근데 이제 감탄문은 보면은 문장 끝이 주어동사로 끝납니다. 감탄문 형식 이렇게 나왔죠. 제목이. 주어동사를 끝에다 두고 이 감탄부를 찍죠. 감탄문은 감탄부를 찍는 게 되겠죠. 당연히. 주어동사가 끝에 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게 주어동사가 끝에 온다는 말은 뭔 말이냐. 평서문 같으면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것도 일종의 평서문입니다. 평서문인데 평서문은 약간 강조한 의미예요. 그래서 얘가 뒷부분을 주어동사 말고 뒷부분을 이 감탄사 how나 뭐야 what을 쓰고 우리가 의문사도 그랬잖아요. 이게 의문문이면은 원래 의문사가 뒤에 있어야 됐지만은 의문문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예요? 의문사가 WH 의문사가 어디로 가는 문장 앞으로 보자마자 의문사를 문 뒤에 있으니까 보자마자 이게 의문문이나 이거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감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이 뒤에 있었던 것이 바로 감탄문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오는 거예요. 주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가 뒤에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감탄사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how와 what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얘들 품사를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how는 부사예요. what은 형용사다. 그래서 부사는 뒤에 형용사나 보통 부사를 수식하죠. 물론 동사 수식한 경우도 있지만 how는 뒤에 있는데 수식한 말을 그러니까 수식어와 수식 받는 말은 밀접하니까 이렇게 한 단어쯤 묶어둔 게 좋다 그랬죠. 한 몸이라 했죠. 한 몸. 그래서 뒤에 있다가 얘가 한 몸이야. 근데 how가 나가야 되니까 감탄사니까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같이 한 몸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what은 명사 수식한 형용사지요.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겠죠. 수반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하니까 박스를 쳐놨습니다. 근데 얘는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얘는 혼자 나옵니다. 이건 좀 특이하죠. 혼자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감탄사는 두 종류, how와 what이 있다. 그리고 품사를 아는 게 중요하다. how는 부사, 그리고 수식받는 말과 함께 앞으로 나온다. what은 형용사인데, 그래서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앞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how는 수식받는 말이 함께 나오는 거고 이게 일반적이죠. 얘가 좀 특이하다 봐야 되겠죠. 둘이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럼 예문을 보겠어요. 감탄문으로 바꿔봐라. This flower is very beautiful. 이 꽃은 매우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이거 평서문인데 감탄문으로 바꿀 때는 이 강조한 말이 있어요. 형용사나 부사를 매우 아름답다. 이런 강조한 말 대신 감탄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베리가 부사잖아요. 이거는 beautiful이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수식한 부사니까 이 베리 대신 감탄사 뭘 쓴다. 부사인 how를 쓰면 되겠고
얘가 앞으로 움직여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how beautiful 하면 되겠죠.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동사 그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제 this flower is 그리고 감탄법을 찍으면 되고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말이죠. 다음 I'm very happy. 나는 매우 행복하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very가 강조하는 부사지요. happy가 형용사니까 부사지요. 그래서 very 자리에 how를 쓰고 얘를 감탄사니까 앞으로 가면 된다. How happy 말이죠. How happy I am 하면 되겠죠.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이 되겠고 She has a very lovely smile.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다. 이건 지금 같은 문장을 두 개 썼는데 이건 왜 그러냐. 강조한 말 뒤에 형용사도 있지만은 명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very만 보면은 how를 써야 되는데 이때는 뒤에 명사일 때는 형용사 what도 쓸 수 있습니다. very 대신 how를 쓰면 되겠죠. how를 쓰고 얘가 수입받는 말과 함께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how lovely 말이죠. how lovely. smile 뒤에 걸 다 쓰고 how lovely smile 다음에 주동사 she has 이 말이죠. she ha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how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수렴을 데리고 나온다 이 말이죠. 주동사는 끝에 둬야 됩니다. 물론 이제 뒤에 뭐 다른 말이 없으면은 얘들처럼 주동사 자동으로 뒤에 오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주동사 말고도 나머지가 있으면은 나머지를 먼저 써주고 주동사를 뒤에다 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what을 써볼까요? what을 쓸 때는 품사는 다르지만은 강조한 말이 베리잖아요. 얘 대신 what을 써야 됩니다. what은 그냥 얘를 what으로 바꾸면은 what은 혼자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what을 먼저 앞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what.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주동사 빼놓고 a lovely smile, a lovely smile 이 말이죠. 다음에 주동사를 끝에 두니까 she has 그리고 감탄보 찌면 되겠습니다. 아까 how는 수시한 말을 데리고 나온다 그랬죠. how lovely가 먼저 오죠. a smile이 뒤에 와야 됩니다. 뭐 she has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순이 약간 다르죠. 얘는 수식하는 부사가 바로 붙어있고 한 몸이니까 얘는 명사를 수식한 말인데 혼자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혼자 앞으로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how lovely 온데 여기는 what a lovely가 되겠죠. 약간 어순이 다르죠. 4번 We can see every bright stars tonight. 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밝은 별들을 오늘 밤. 자, 그래서 베리가 강조부사니까. 근데 조심할 게 여기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잖아요. 형용사, 명사가 있을 때는 how나 what 둘 다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이 명사가 복수명사일 때는 명사가 나오면은 how를 쓰지 않고 what만 씁니다. what만 가능. 이렇게 이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뭐예요? very 대신 감탄사 what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very 대신 what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그리고 얘는 혼자 움직인다 그랬죠? what이 감탄사니까 앞으로 가야 되겠죠. 문장 앞으로. 나머지 이제 그대로 주동사 빼놓고 bright stars를 먼저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tonight이 중요한데 얘가 오늘 밤 별이냐 오늘 밤 볼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오늘 밤 별이 아니라 이때는 오늘 밤 보다 해야 되겠어요. 이게 동사 수경 부사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없어서 오늘 밤은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밤 별이 아니라 오늘 밤 별은 그럼 뭐 오늘 밤 별이 있고 어젯밤 별이 다르고 이러진 않으니까 별은 똑같은 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동사 수식한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동사를 뒤에다 두는데 we can see 이건 동사 수식한 부사니까 tonight도 동사 뒤에다 둬야 됩니다.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탄보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밝은 별을 볼 수 있는가 오늘 밤이 말이죠. 즉 이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감탄문은 감탄사 두 종류가 있는데 how와 what이 있다. how는 부사고 what은 형용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사다 보니까 뒤에 수익받는 형용사나 부사가 이게 수익받는 말이니까 일반적으로 한 몸으로 묶어둔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 있더라도 앞으로 같이 나가야 된다. 이게 헷갈리니까 뒤에 딸린 말이 없으면 관계없는데 딸린 말이 있으면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즉 주동사 끝에 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what은
원래는 형용사니까 명사수식이어야 되는데, 물론 다른 형용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 명사와 같이 움직이지 않고 얘만 따로 혼자 나온다 이 말이죠. one만 따로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뒤에 두고 주동사를 끝에다 두면 되는데, 이 4번 같이 동사 수식하는 부사가 있을 때는 동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동사하고 이 부사는 같이 둬야 되겠죠. 동사 수식한 부사니까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명사가 주동사 빼놓고 이 강조하는 말 대신 감탄사로 바꿀 테고, how나 what으로. 근데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이제 how를 쓸 수 있겠죠. 명사가 있을 때는 뭐 또 what도 쓸 수 있는데, 이 3번처럼 강조한 말 대신 형용사, 명사죠. 그래서 how, 얘는 what 둘 다 쓸 수 있는데, 복수명사일 때는 how를 쓰지 않는다. 즉 what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only what만 써야 된다. 자, 4번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됐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게 좀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 꺼놓고 좀 이따 듣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선생님 무슨 얘기 하고 싶냐 그러면은 너무 공부를 쉽게 보면 안 돼요. 이건 내가 다 아는 내용 그러고 그냥 좀 보다 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내용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몰랐던 좀 새로운 내용이 하다 보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쭉 끝까지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이건 뭐 안 들으면 모르잖아요. 뭐 앞에 내가 몰랐던 부분이 앞에 들었을 때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 공부란 게 그게 개인차가 다 있으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자기가 모르는 게 꼭 나옵니다. 그리고 알았더라도 애매하게 알고 있던가 이런 것들을 또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그래서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봐야 뭐 1시간 정도 되잖아요. 1시간 듣고 한 단원을 정리할 수 있으면은 그 투자할 만하지 않아요? 1시간에서 명확하게 끝내야 되겠죠. 대신 정확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또 애매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기 바라고. 자, 이제 기업문입니다. 기업문은 뭐 우리가 기업문은 보통 잘 쓰지는 않는데 기도하는 거죠. 소원을 비는 겁니다. 기원한다 이 말이죠. 기업문의 그 포인트 보면 기업문의 형식이 있는데, 이 주동사 앞에 조동사 매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합격이 100% 보장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조동사를 붙입니다. 우리가 조동사가 매이가 불확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뭘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문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조동사를 붙인다, 매일을 붙인다 이렇게 보면, 물론 조동사 뒤니까 원형이 와야 되겠고, 또 매일을 생략해서 그냥 동사 원형만 써도 됩니다. 그리고 기업문도 똑같이 이렇게 감탄부호로 문장을 끝낸다. 이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장은 기업문으로 바꿔봐라. I wish God may bless you. 나는 기원합니다. 이 시가 바라다 이 말은 기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원한 내용이 지금 대시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죠. 신이 너를 축복해 주기를 기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걸 기업문으로 쓰면 이건 평서문이죠. 지금 주동사는 평서문인데 이걸 기업문으로 바꾸면은 기업문이니까 기원한 내용이니까 I wish를 또 쓸 필요는 없겠죠. I wish를 쓰면 평서문이 또 돼버리니까. 그래서 기원한 내용을 쓰고, 즉 God bless, 매일 여기다 쓰면 안 되겠죠. 매일은 앞에다 쓴다 이 말. 기원문을 쓸 때는 그 다음에 bless you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탄부호로 끝낸다. 신이 당신을 축복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 그러니까 기원문 자체가 기원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또 I wish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기원은 내가 하는 거죠. 말하는 내가. 다음 2번은 I wish you may succeed. 당신이 부디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말이죠. may만 앞으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may you succe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부디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we wish you many happiness. 이건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아까는 기원한 내용 목적어 절이 와 있죠. 근데 얘는 우리는 기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아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1인칭. 이게 절이 아니라 기원한 내용이 이거 조처럼 보이지만은 뒤에 동사가 없죠. many returns고 happy returns잖아요. many 이게 복수명사, return이 동사가 아니라 얘는 명사예요. 이게 형용사니까 둘 다. 많은 행복한 또는 좋은 일들이 return은 돌아오다 이 말이죠. 즉 많은 좋은 일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유가 간접 목적, 이게 명사기 때문에 이게 직접 목적이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may 뭐 주동사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명사만 씁니다. 물론 기호는 상대방한테 하는 거니까 유를 생략하고 이 명사만 갖다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many happy returns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건 좀 조심하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이죠. 당연히 기원문이겠죠. 다음 4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은 I wish 유가 주어처럼 뒤에 동사가 없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간접 목적어, 이게 직접 목적입니다. 자, I wish는 빼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사만 쓰면 되는데 이때 어를 붙이면 안 됩니다. 유는 생략하고 어도 이때는 생략해야 됩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로 읽지.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지는 않잖아요. 걔 쓰면 된다. 그럼 왜 어를 안 붙이냐? 어를 붙이면 뭔가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녀 그러면 뭐야? 그 소녀가 궁금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또 설명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뒤에 뭐 더 설명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관사를 생략한다.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종류가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가 문장의 종류는 두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죠.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3장 문장 종류에서 다뤘던 부분이 옆에 나와 있죠. 베이직 프론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종류, 즉 분류인데 문장은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미상에 따른 분류와 구조상에 따른 분류다 이 말이죠. 구조상에 따른 분류는 문장의 구조, 즉 주동사는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이 주동사의 구조가 하나냐 두 개냐 또는 두 개 이상도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 단문은 당연히 단수죠. 문장의 구조가 한 개, 단수란 말이죠. 얘는 두 개 이상인데 얘는 중문은 중복된다. 중복된다 그러면은 이 and처럼 등이 접속사. 등이란 것은 대등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등하니까 중복된 개념이죠. 대등한 놈이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중문이라. 절과 절을 등이 접속사가 연결할 때 등이니까 대등하니까 중문이라 하고 얘는 그러니까 우리 수학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x-1, x-2는 0. 이 방정식을 풀으려고 하면 이게 곱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2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방정식의 해 또는 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x 값이 두 개 나오잖아요. 근이 두 개인데 2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x-1, x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게 인수가 같잖아요. x-1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졌으니까 이걸 x-제곱으로 표현하잖아요. 두 번 곱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죠. 그러니까 x는 1이거나 또는 x는 1이죠. 2차 방정 근이 이건 x가 1이니까 근이 한 개가 아니라 근이 두 개예요. 근데 그 근이 같은 근이죠. 그래서 중복됐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무슨 근? 중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도 등이 접속사니까 여기도 절이 오고 여기 절이 올 때 둘 다 절일 때 얘기입니다. 둘 다 절이면 이거 그래서 이런 걸 등이절이라고 했잖아요. 또는 대등절. 등이절이야. 그러니까 이게 같아요. 같다고 봐야 돼. 대등하다. 그러니까 같은 놈이 중복된 거죠. 물론 내용은 다르죠. 내용은. 그러나 문장에서 하는 그 비중이 같다는 거죠. 한쪽에 이렇게 종속절전 문장에 성문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일부분으로 쓰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문이라고 한다. 근데 복문은 이 절과 절을 연결한 게 종속 접속사일 때 물론 접속사 뒤 절을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종속절이 앞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랬죠. 절의 종류에 따라서는 종속 접속사가 절과 절을 연결하면은 복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혼합문은 어떤 걸 알았어요? 혼합문은 단문하고 복문이 한 문장에 있는 거예요. 이때 등이 접속사, 뭐 엔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주로 엔드겠죠. 단문과 복문이 등이 접속사로 연결될 때 이것을 우리는 혼합문이다. 약간 혼재되어 있다 이 말이죠. 단문이 아니라 단문과 복문이 등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문하고는 형태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등이 접속. 중문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 단문과 단문의 형식이 와야 되겠죠. 이건 중문이고 이 한쪽이 복문이 오면은 이걸 중문하고 구별해서 혼합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구조상에 따른 문장의 분류였고 의미상에 따른 분류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거 평서문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고 의문문은 묻는 말이고 명령문은 말 그대로 명령하는 거 감탄문 기업문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이런 걸 의미상에 따른 분류라고 얘기한다.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은 구조상에 따른 분류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방법, 또는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만드는 방법. 그 의문문의 종류도 다양했죠. 뭐 간접 의문도 있었고 수사 의문도 있었고, 다음에 명령문도 직접 명령, 간접 명령, 감탄문, 기업문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단원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괄호하는 지시대로 고쳐봐라. She kept her promise.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 부정문으로 써라. 그러면 이제 부정문은 보니까 비동사는 조동사가 있으니 이게 kept가 일반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조동사 둘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부정하는 말 앞에 not을 붙이면 되는데, 동사를 부정할 때는 not은 동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not은 어떤 단어든 부정할 수 있는데, 부정한 말 앞에서 이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동사를 부정할 때는 그 문장에 비동사나 뭐 예를 들어서 can 같은 조동사가 있으면은 이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고, 실제 얘를 부정하면 돼. 얘를 부정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일반 동사잖아요. 비동사가 아닌 동사 일반 동사라 그러니까 일반 동사들은 not만 붙이면 안 된다. 조동사 둘을 꼭 써야 된다. 조동사 둘 의미 없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이런 걸 1차 조동사라 그랬죠. 조동사 표현도 다시 합니다. 바라고. 그래서 근데 조동사가 이제 시제를 나타내니까 캡트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did를 먼저 쓰고 다음에 not, 다음에 이게 이제 원형을 써야 되겠죠. 이게 시제를 나타냈으니까 원형을 쓴다. 그래서 keep 이렇게 해야 되겠죠. keep her promise. 그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이것도 부정문으로 뭐 이거 일반 동사니까 I do not 또는 줄이면 don't know 하면 되겠죠. 부정문에 역시 이게 긍정문인데 부정문에 역시는 either를 쓴다 그랬죠. 나도 역시 몰라 이 말이죠. 다음 he has a ticket to 대전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다. 의문문으로. 의문문은 동사 주어인데 이 동사는 비동사는 조동사를 했죠. 일반 동사가 했으면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가 주어 앞으로 물론 have pp에서 이 완료형일 때는 이 have가 가지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역할하는 몇 차 조동사 1차 조동사라고 얘기했죠. 이런 걸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가지다 일반 동사잖아요. 동사 의미가 있으면 일반 동사입니다. 얘가 주 앞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의문문을 고치니까. 그래서 둔데 이게 3인칭 단수 현재니까 does 해야 되겠고, 다음에 주어 he 원형이 와야 되겠죠. has의 원형은 have죠. have a ticket to 대전 하면 되겠죠. 대전 가서 티켓을 가지고 있냐 말이죠. 요 have read this book. have read have pp죠. have 다음에 무조건 동사는 pp입니다. 이게 원형이 read 과거도 철자는 똑같아요. 과거분사 철자는 똑같은데 이 EA가 발음될 때 좀 길게 장음으로 발음합니다. read. 이건 read 이렇게 발음돼요. 과거 분사는 철자는 같더라도 원형이냐 과거냐 과거분사냐 이게 발음이 다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은 그러니까 have pp니까 have 다음에 또는 be 다음에 어타 뒤에 동사 형태가 오려면은 be는 아니네요. ing도 올 수 have만 합시다. have 다음에 동사가 오려면 무조건 pp로 와야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물론 이제 be 같은 경우는 ing도 올 수 있죠. 진행형. pp가 오면은 수동형. 이렇게 올 수 있는데 have는 동사 형태가 오려면 원형 뭐 과거 이런 게 올 수가 없어요. pp만 온다. 그래서 완료라 그러죠. have pp. 그리고 여기서도 have 다음에 그러니까 read 읽어야 되겠죠. 너가 이 책을 읽었다 이 말이죠. 완료니까 다 읽었다 이런 뜻이죠. 부가문은 부가는 뭐예요? 추가 이런 뜻이죠. 화자인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동의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지 않니? 이 말이죠. 내 말이 맞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서문이 화자가 하는 말이 되겠고 자기 말에 대한 동의나 확인. 근데 부가문은 반대로 여기가 자기가 말 긍정이면은 부정으로 묻고 부정이면은 긍정으로 묻는다.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쓰고 부가문 붙이면 되는데 have가 있잖아요.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를 써야 되겠죠. 근데 부정이니까 have는 not인데 이건 부가문은 부정일 때는 이렇게 축약형을 쓴다. 축약형 단축시킨다 이 말이죠. not을 쓰지 않고 그래서 주어가 you. 주는 그대로 대명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haven't you 이렇게 되겠죠.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동사 주어가 돼야 되겠고 여기가 긍정문이니까 부정어로 쓴다. 여기가 조동사가 있으니까 그 조동사 쓰면 됩니다. 그 주어도 같은 주어 쓰면 되고 이게 부가입니다. 너는 이 책을 다 읽었지? 그렇지 않니? 즉 내 말 맞지?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5번. 5번은 뭐냐? Let's stay here a little longer. 우리가 여기 좀 더 머무르자 이 말이죠. 좀 더 있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부가문이죠. 부가문은 let니까 이거 함께 같이 하는 거죠. 이런 걸
정유문이라 그러는데, 정유. 뭔가 제안한 거죠. 제안은 상대방에게만 하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유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쓰면 되고, 화장하는 말은 그대로 쓰고, 컴마 찍고, 뒤에 부가 추가하면 되겠죠. 레츠는 정해졌다 그랬죠. 주가 이건 위죠. 위. 우리 함께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할 거니까 조동사를 붙인다 그랬죠. 위일 때는 shall을 쓴다 그랬죠. shall we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너가 자전거로 가지 않으면 너는 수업에 늦을 거다. 이 말이에요. 명명문. 이게 unless가 if not이라 그랬죠. 뭐마지 않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조건 의미가 있죠. if가. 그래서 unless도 조건을 나타냅니다. 그 명령문을 쓰라면 조건 명령문을 쓰라는 거죠. 명령문을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자전거로 가거라. 그래서 go by bicycle 쓰고 컴마 찍고 그러면은 and 그렇지 않으면 o하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으면이잖아요. unless니까 나스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o를 써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수업에 늦을 거다 이 말이죠. 다음 7번 if you go straight on 계속 쭉 이게 계속 이런 뜻입니다. 쭉 지금 가는 그대로 쭉 계속 가면 너는 그 건물을 찾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if 조건 명령이 돼야 되겠죠. 쭉 가거라 이걸 명령으로 써야 되겠죠. go straight on까지 쓰고 and 하면 되겠죠. and 유일파인데 그대로 씁니다. 쭉 가거라 그러면 건물을 찾을 거다 이 말이 되겠고 다음 감탄문을 써봐라. 그 바다가 멋있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멋져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강조한 말이 없죠. 보통 평서문을 감탄문을 고칠 때는 강조하는 형용사나 이렇게 부사가 있는데 여기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very nice 여기에 very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바다가 아주 멋져 보인다 이 말이죠. 멋있어 보인다. 그래서 very 대신 이제 감탄사 how나 what이 있는데 how는 부사니까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야 된다 그랬죠. nice가 형용사잖아요. 주동사는 어차피 뒤로 보내면 되니까 형용사니까 당연히 뭐예요. 예를 들어서 how를 써야 되겠죠. 얘가 부사고 얘는 형용사니까 명사가 반드시 와야 돼요. 주동사 빼놓고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명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how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how를 쓰면 어떻게 돼요? very 대신 how를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how nice 해야 되겠죠. 자, 감탄사가 당연히 의문사처럼 앞에 와야 되겠죠. 그리고 nice는 수식한 말을 데리고 한 몸으로 움직인다. 다음에 주동사는 문장 뒤쪽에 두면 된다. The sea looks 하면 되겠죠. 감탄부를 찍어야 됩니다. 다음 9번 engine makes such a noise. 그 엔진이 이때 such가 대단한 이런 뜻입니다. 대단한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대단히 시끄럽다 이런 뜻이 되겠죠. 대단한 소음을 만든다 이 말은 엄청 시끄럽다 이 말이죠. 이게 강조하는 말인데 이때는 형용사예요.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명사만 있잖아요. 강조한 말 대신 감탄사를 쓰는데 이때는 what을 써야 되겠죠. 얘 대신 what을 써야 되는데 what은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혼자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what은 앞으로 가면 되겠죠. 감탄사니까 당연히 앞으로 가야 되겠죠. what이 앞으로 오고 그러니까 얘 또 서치를 쓰면 안 되겠지. 얘 대신 what을 쓴 거니까. 다음에 a noise 주동사는 뒤로 보내야 되니까 나머지 a noise를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주동사 the engine make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주동사가 끝에 온다 그랬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 10번 do you think where he lives 틀린 것을 고쳐봐라. 자 너는 생각하냐 그가 어디에 산다고 생각하냐. 이건 아까 그대로네요. 이 문도 이때 이게 질문이니까 묻는 말이니까 의문사가 없으니까 yes는 no로 답할 수 있겠죠. yes I do 그러면 이때 do는 대동사고 이 think를 대신한 대동사입니다. 그가 어디에 산다고 너는 생각하니? 나는 생각해. 그러면은 답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질문 think로 물으면은 상대방의 생각을 묻기 때문에 생각하는 내용을 해달라는 거지 생각 자체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런 걸 묻는 건 아니죠. 생각하는 내용을 말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yes나 no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뒤에 있는 의문사가 들어간다. 문장 앞으로 나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써보면은 얘가 앞으로 나가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의문사를 앞에 둠으로써 이 질문이 yes나 no로 답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답할 수 없는 의문문이다. 의문사로 시작된 의문은 yes나 no로 답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게 제자리지만은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문장 앞으로 나간다. 자,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되겠죠. Where do you think 이거 나갔고 he lives 이대로 쓰면 됩니다. 다음 what's the use of doing it?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하는 효용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이게 주어로 봐야 되겠죠. 동사 의문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효용, 그렇게 하는
효용성이 뭐냐 이 말이죠. 즉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수사 의문문이라 해석해 봐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 이런 뜻이죠. 이런 걸 평서문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적인 의문문이라 그랬죠. 반어적 의문문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반대입니다. 이게 긍정의 형태지만은 실제로는 뭐야? 부정의 의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소용이 무엇이냐, 효용이 무엇이냐, 이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이죠. 즉,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평소문록 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It is of no use. 생략할 수 있어요. 이게 이시 가조입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doing it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진주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소용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수사 의문이라고 한다. 다음, let him stay here. 그를 여기에 머무르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부정명령으로. 부정명령에 don't를 붙이면 됩니다. 뭐뭐 하지 마라. don't let 하면 되겠죠. 그대로 쓰면 돼요. 이런 걸 간접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상대방이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동작을 제3자, 그에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가 머무르도록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제3자에게 대한 명령을 간접명령이라고 let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자, don't let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건 허락해달라 라고 지금 상대방한테 말을 한 겁니다. 주어는 you입니다. 직접 명령은 간접명령 you. 너 말이야. 내가 부탁건데 너 그를 여기에 좀 머무르게 해줘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이 don't는 형식상으로는 let을 부정하면 의미상으로는 이 stay를 부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반대말은 뭐야? 머물지 않게 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데 그래서 이 don't는 let을 부정. 이거 let 자체는 명령의 의문이니까 명령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겠죠. 이거 명령문이니까. 그래서 이 stay를 부정합니다. 부정명령을 고쳐라 그러면은 don't let 해도 되고 일반 명령을 부정하듯이 don't만 붙여도 되고 그러나 실제 don't는 이 let을 부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좀 더 명확하게 쓴다 그러면은 let을 그대로 쓰고 him. 얘를 부정하니까 얘에 not을 붙이면 되겠죠. not stay here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don't let 이렇게 해도 되고 don't 여기 붙이면 또 뒤에 not을 쓰면 안 되죠. 그대로 붙이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 자, 요건 좀 두 가지로 다 할 수 있다. 요건 이제 조심해야 돼. 얘는 동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죠. 이게 목적은 목적 보호니까 동사가 아니죠. 투가 정할 때는 원형 부정사를 쓴다 할 때 사역동사 let, make, have는 그래서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남만 붙이면 됩니다. 여기 또 조동사 둘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동사 형태지만은 우리가 동사를 부정할 때 이게 동사라면은 뭐야? last day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어가 나오면 이제 동사잖아요, 얘가. 그래서 얘와 구별하기 위해서 원형 부정사는 남만 써도 돼요. 그러나 얘하고 얘하고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부정사고 얘는 동사죠. 이게 주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조동사 둘을 씁니다. 조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동사니까. 그걸 얘가 동사란 걸 빨리 파악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조동사를 붙이면 안 됩니다. 동사가 아니니까. 이건 목적 보호지요. 목적 보호. 즉 부정사입니다. 투가 생각되는 원형 부정사. 얘는 남만 붙이고 얘 뒤에 부정한 거죠. 얘는 똑같이 뒤에 걸 부정한다 그랬죠. 어느 말이나. 그러나 동사일 때는 꼭 그래서 이 원형 부정사의 부정과 구별하기 위해서 의미 없는 조동사를 붙여준다. 기억하세요. 또 다음은 13번입니다. 13번은 뭐냐? His sister is a pretty beautiful girl이죠. 그의 여동생은 이때는 pretty가 형용사를 쓰면 뭐 예쁜, 귀여운 이런 뜻이 있죠. 귀여운 아름다운 소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소녀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는 베리음이에요. pretty가 부사로 베리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조하는 부사죠. 그러니까 감탄사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보니까 이제 뒤에 형용사도 있고 뭣도 있죠. 명사도 있죠. 둘 다 가능하죠. 형용사가 있으니까 how도 쓸 수 있고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뭐야? 형용사인 what으로도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둘 다로 해볼까요? how를 먼저 써볼까요? how는 수식어말을 데리고 앞으로 나간다 했죠. 그러니까 how beautiful 일단 써야 됩니다. how beautiful 쓰고 주동사는 뒤에다 둬야 되니까 빼놓고 나머지가 있으면 나머지 그대로 붙이면 되는데 a girl 있죠. a girl 이렇게 나머지 단어를 붙여 쓰고 주동사를 끝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is sister is 그대로 쓰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how beautiful a girl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왓을 써보는. 이게 부사지만은 감탄을 바꿀 때는 품사로 달아도 이때는 왓을 쓰면 됩니다. 이게 프리트 강조한 말 대신 왓을 쓴 거예요. 얘 대신. 근데 왓은 혼자 움직인다 그랬죠? 자, 두 번째 왓은 그냥 문제 혼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동사 빼놓고 주동사를 어차피 문장 끝에다 둬야 되니까 나머지 뭐 있어요? beautiful girl 이렇게 되겠습니다. sister is 주동사는 그대로 붙이면 되겠어요. 그 약간 이게 어순이 다르죠. 와실 때는 beautiful girl인데 하울 때는 beautiful girl이죠. 이 부분이 다르죠. 어순이 약간 다릅니다. 하우는 수식한 말을 데리고 함께 한 단어처럼 한 몸으로 움직인 거고 왓은 혼자 움직인다. 왓은 혼자 움직인다. 아니,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네요. 그러니까 beautiful girl이 그대로 와야 되겠죠. beautiful girl이 이해됐죠? 자, 그렇고 다음 2번은 다음 문장의 종류를 보기에서 골라라. 우리가 아까 이런 걸 뭐야? 단문, 중문, 복문, 호남을 이걸 구조, 문장의 구조상에 따른 분류라 그랬죠? 또 하나는 뭐야? 문장의 의미상에 따른 분류가 있었죠? 뭐 평서문, 의문문, 뭐 감탄문 이런 거죠? 단문, 중문, 복문, 호남문. 자, 이런 건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자, 1번 보면 go straighten. on이 지금 뒤에 명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치사 형태지만 명사가 없으면은 부사라 그랬죠. 계속해서 가거라 이 말이죠. 동사 수량 부사입니다. 쭉 계속 가라. 명령 다음에 and 조건 명령을 했죠. 그러면 계속 가면 너가 그 건물을 보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이것도 명령문도 지금 주어가 생략됐을 뿐이지 명령은 상대방이 하는 거니까 이것도 절이죠. 절과 절이 등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중문이 되겠죠. 다음 2번은 if it is fine 내일 날씨가 좋다면 우리는 소풍을 갈 거다 이 말 되겠죠. 내일 날씨가 좋다면 이게 접속사죠. if가 접속사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소풍 간다 이 말입니다. 동사 수량 부사고 이렇게 종속절이 문 뒤에 나오면은 종속절이 이렇게 주절 앞에 나오면은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부사로 보면 된다 그랬죠. 부사는 동사 수시로 봐도 되고 또는 뒤에 문절 전체를 수식한다고 봐도 됩니다. 어차피 절을 수식하는 것도 부사입니다. 그러나 절의 핵심이 동사니까 날씨가 좋으면 소풍 가겠다는 말이죠. 이건 동사에다 딸린 말이니까 동사로 봐야 됩니다. 한 단어처럼. 자, 그래서 부사절, 종속절과 이걸 주절이라고 했죠. 주절과 종속절로 된 문장의 구조, 복문이 되겠죠. 자, 나는 학교에 갑니다. 걸어서 매일 학교로 걸어서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라 걸어서 간다 이 말이죠. 자, 이건 주동사가 하나죠. 이것도 부사고 이것도 부사. 전치사 보니까 수식이 되겠고 이것도 부사입니다. everyday도. 그래서 주동사 하나니까 뭐 단문이 되겠고 단문. 다음에 here are at the station late. 그는 여기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대절일 때는 알다. 발견하다 하지 말고 기차가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이죠. 이건 등이 접속사인데 등이 접속사 다음에 같은 주어 he가 와야 되는데 앞에도 주어도 he죠. 등이 접속사는 같은 말이 있을 때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합니다. 근데 얘도 절이고 주동사 있죠. 얘도 주동사에 또 대접속사가 있잖아요. 종속 이게 목적어니까 파운드에. 그러니까 이게 복문이죠. 주절 종속절이잖아요. 이게 목적어 성분으로 쓴 걸 종속절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복문이고 이게 단문이잖아요. 단문과 복문이 등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걸 그래서 혼합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그녀와 나는 유스턴은 하나의 조동사 치고 우리가 조동사에서 배웁니다. 과거 한때는 같이 공부하고 놀았다 이 말이죠. 어렸을 때 늘 같이 공부하고 놀았다 이 말이죠. 이게 부정사로 봐야 됩니다. 이게 동사죠. 주가 그녀와 나 이게 주고 이게 동사죠. 이건 부정사니까 조동사 하나죠. 그래서 단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의문사로 바꾸고 의문으로 만드시오. 이건 뭐냐면 이 문제가 약간 어설픈데 질문이 이건 이 밑줄 친 부분을 의문사로 바꾼다는 말은 이게 의문사의 답이 되는 명사다 이런 뜻입니다. 얘 대신 의문사를 쓰라 뭐 이런 의미는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제인이 어제 너를 찾아갔다 이 말이죠. 고로는 방문하다 찾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visit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제인 자리 의문사를 쓰면 누가 찾아갔니 해야 되겠죠. 그래서 who. 근데 who 자체가 주어지요. 원래는 의문은 동사 주어지만은 얘가 의문사야. 의문사는 의문에서는 앞으로 가야 되니까 주가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된다 그랬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who 하면 되겠죠. 이게 주어니까 주격 who. 누가 너를 찾아왔었니 하면 되겠죠. 다음 민수 멘트는 피기. 민수가 소풍을 갔습니다. 어제 전인데 어제 전날이죠. 이게 전치사구입니다.
어제 전날, 즉 그저께 이 말이죠. 그저께 민수가 소풍을 갔다. 근데 이게 지금 시간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해야 되겠죠? when, 이게 시간 부사니까. 물론 의문사니까 앞으로 와야 되겠죠. when. 여기는 이거 자체가 주어니까 who called on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의문사 자체가 주어니까. 의문사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와야 되니까. 그러나 이건 이제 의문문이니까 동사 주어죠. 이건 부사니까 동사가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근데 일반 동사는 못 오고 조동사 did, 과거니까. 다음에 주어 민수 하면 되겠죠. 민수. 다음에 원형. 조동사가 시제를 나타내니까. 다음에 원형 부정사라 그랬죠. go on a picnic 하면 되겠죠. 또 이를 쓰면 안 되겠죠. 얘 대신 지금 when로 물었으니까. 이건 답이고 when에 대한 답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go on a picnic 하고 끝내야 되겠죠. 자, 민수가 언제 소풍을 갔습니까? 이 말이겠고. His father goes to work by subway. 그의 아빠는 출근을 한다 이 말이죠. 지하철로. 이게 밑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은 출근 방법이니까 의문사 how에 해당되죠. how가 의문사니까 앞으로 오고 의문 만들면 되겠죠. 나머지 이거 일반 동사니까 조동사 to인데 does 해야 되겠죠. 현재형 3인칭 단수 his father 주어를 쓰고 그다음에 조동사제는 뭐야? 항상 원형을 쓴다. go to work죠. go to work는 일하러 가다, 즉 출근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떻게 출근하시냐 이 말이죠. 다음 I went to the park. 나는 공원에 갔다. 이게 장소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사는 장소를 where해야 되겠죠. 다음에 went가 일반 동사니까 조동사 do인데 과거니까 did. 자, 대답이 아니니까 물을 때는 you로 물어야 되겠죠. 너는 어디에 갔었니 해야 되겠죠. 원형 조동사가 시제를 나타내니까 뒤에 원형 to가 생략되는 부정사다. 좋아요. 다음 4번은 부가문은 간단한 거죠. 봅시다. 빈칸에 적당한 부가문을 만들어봐라 이 말이죠. You like Jane. 너 제인을 좋아하지 그렇지 않니 이 말이죠. 부가문 앞에 화자가 자기 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자기 말의 동의를 구하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거라 그랬죠. 자, 근데 부가문은 반대로 여기가 긍정이면은 뭘로? 부정으로. 자, 이거 긍정이니까 부정인 조동사를 써야 되겠죠. 이게 일반 동사인데 일반 동사를 반복을 못 쓰면 do인데 조동사가 없는데 만들어 쓰는 조동사 항상 do라 그랬죠. 긍정이니까 부정. 그래서 don't를 축약시킨다 그랬죠. don't 주가 you니까 you 주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don't you 하면 되겠고. Your mother can't speak English. 너희 어머니는 영어를 말할 수 없다. 그렇지 이 말이죠. 자, 조동사가 있죠. 조동사 있으면 그걸 쓰면 됩니다. can 반대니까 부정은 긍정으로. 주가 your mother니까 대명사를 쓰면은 3인칭 she 해야 되겠죠. 다음 there was a big pond in front of your house. 자, there 유도부사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큰 연못이 있었다. 너의 집 앞에는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니 해야 되겠죠. 자, was 비동사가 있으니까 wasn't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주어는 얘가 동사 주어지만 유도부사는 얘가 실질적인 주어지만은 이 there는 유도부사는 꼭 주어를 따질 때 얘가 주어처럼 나선다 그랬죠.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 그런 말을 썼는데 wasn't 그래서 there를 써야 됩니다. wasn't it 하면 안 돼요.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she has never been to America. 그녀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다. have pp에서 have pp는 얘는 조동사죠. have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부정이니까 never가 부정이니까 has 그대로 쓰면 되고 조동사 그대로 쓰면 되고 she도 그대로 쓰면 되겠죠. 다음에 let's join the swimming club. 수영 동아리에 가입하자 이 말이죠. let's 함께 청유미라 그랬죠. 그래서 주어가 위고 앞으로 할 일이니까 조동사 미래를 나타낸 조동사 shall을 쓰면 됩니다. 자, 집으로 곧장 가거라.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데 쓰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거라 이 말이 되겠어요.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상대 여기 유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주어는 유고 그리고 명도 이것도 앞으로 할 일이죠. 그래서 이때는 will을 붙인다 그랬죠. 이게 미래를 나타낸 조동사 둘 다. 명령문은 will, 청유문은 shall을 붙인다. 미래 의미이기 때문에. 요건 let'니까 우리 함께하는 위고 명령이니까 주어는 유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다음 5번은 밑줄 진 부분이 답이 되도록 의문문을 만들어봐. 아까하고 똑같죠? 그래도 해봅시다. 이게 답의 중심이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들은 샀습니다. 몇 개의 배를 그 가게에서. 몇 개의 배가 답이 되도록. 얘가 질문의 답의 키워드가 되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물을 때는 뭘로 뭐예요? 무엇을 샀니 해야 되겠죠? 그 가게에서 그들은 무엇을 샀니? 그래서 의문사 이때는 목적어 what을 써야 되겠죠. 사물이니까. what. 그 다음에 의문문이니까 did 과거니까 they.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원형 buy 해야 되겠죠. at the store. 이거 또 쓰면 안 되겠죠. 얘 대신 의문사를 쓴 거니까 at the store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들이 그 가게에서 무엇을 샀습니까? 그들은 배를 샀습니다. 다음 they were playing soccer. 그들은 축구를 하고 있었다. 운동장에서 얘가
질문에 대한 답, 즉 키워드가 되려면은 얘에 대한 의문사로, 물을 때는 의문사 뭘 써야 되냐 이 말이죠. 장소니까 where 하면 되겠죠. 자, 의문사가 앞에 쓰니까 where를 먼저 쓰고, BING에서 이게 뭐야? 이게 1차 조동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있으니까 주 앞으로 오면 되겠죠? were they. 뭐만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praying 제자를 그대로 두면 돼요. soccer. in the playground를 또 쓰면 안 되겠죠? 얘 대신 where를 쓴 거니까. 다음, she helped me by lending some money. 그녀는 나를 도와줬다 이 말이죠. 이 by ing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와준 거예요. 도와주는 방법이죠.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돈으로 도와줘. 돈을 빌려줘서 도와줬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거 하다 이 말이죠. 돈을 빌려줘서 도와줬다 이 말이죠. 도와주는 방법이 되겠죠. 도와주는 방법. 자, 이런 이제 자주 나오니까 독해할 때는 일단 알아두기 바라고. 자, 그럼 답을 써봅시다. 답을 써보면은, 자, 이게 방법이니까 뭐야? how가 되겠죠? 의문사. 얘 대신 how를 쓰면 되는데 의문사가 먼저 써야 되니까 how를 쓰고 나머지 의문 만들면 되죠. 이제 help가 일반 동사니까 did, 다음에 주어 she, 원형 help me. 근데 이게 이제 me가 아니라 질문할 때 you 해야 되겠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인칭 달라져야죠. 그녀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니? 너라고 물어야 대답은 나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나를 돈을 빌려줘서 도와줬다 이 말 되겠고, There are 50 states in the United States. 자, 대업인 있다 바로 해야 됩니다. 유도부사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게 개수잖아. 50개. How, 이건 개수니까 how many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 대신 how many로 묶고, how many. state는 습관만이니까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how가 many가 state. 수식하는 말과 받는 말. 얘도 수식하는 말과 받는 말이죠. 한 몸으로 움직인다. 한 덩어리로. 자,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50 states 대신 얘를 쓴 거잖아요. How many states. 다음에 대어하는 의문문에서는 자리를 바꾼다 그랬죠. 아까 얘가 주어는 아니지만 주어처럼 행시. 얘가 주어죠 지금. 얘가 주어처럼 행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are there 해야 되겠죠. are there in the United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are there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는 있으니까 이게 있다 뜻이죠. 몇 개의 주가 있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5번은 I worked alone. 나는 혼자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도 나를 도와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because는 이유죠. 이유. 그럼 왜 혼자, 이게 이유니까 의문사는 why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why. 왜 혼자 일했니?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일반 동사니까 조동사 did를 쓰고, I로 대답하니까 물을 때는 you라고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조동사 d니까 무슨형? 원형 work. alone은 뭐 수식어만 말하니까 왜 혼자 일했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Y로 물으면은 because로 답한다. 알고 있죠? 6번은 이게 이제 마지막인가요? I arrived here for. 나는 4시에 여기에 도착했다. 이게 시간부사니까 언제 도착했니 해야 되겠죠? 언제. 그냥 when 하면 되겠죠. 다음에 과거니까 동사가 did. 자, I로 대답하면 주어는 물을 때는 you라고 묻고, 자, 조동사가 D니까 원형 arrive 해야 되겠죠? here. F는 또 쓰면 얘 대신 얘로 묻는 거니까. 언제 너는 여기에 도착했니? 또는 이제 좀 더 구체는 몇 시에 해도 되겠죠. 몇 시에 묻는다면은 뭐야? when 대신 what time 하면 되겠죠? what time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몇 시에 여기에 도착했니? 자, 그래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장의 종류에 의미상에 따른 문장의 종류, 그리고 구조상에 따른 문장의 종류, 그리고 각각 뭐 의문문의 종류, 명령문의 종류별로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 이런 건 이제 한번 정리했으니까 한번 정리할 때 깔끔하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이런 거 가지고 다시 헷갈리고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